잠시 후 1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러하듯이 내돈내산을 하는데 줄을 선다는 건 매우 짜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80년대와 90년대에 줄을 서는 것이 짜증은커녕 오히려 즐거운 곳이 있었으니 바로 야구장과 극장인데요. 매표소 앞에서 내 차례가 왔을 때 살짝 들뜬 기분으로 학생이요를 외치던 그곳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팝인가요 5번째 시간에는 극장,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저는 루노라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는 근데 오늘 하루 안에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은데 여러 번 뭐 나눠서 한다 치고 일단 거의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이전의 극장과 그럼요. 이후의 극장을 다 경험해 본 그렇죠. 세대잖아요. 왜냐하면 멀티플렉스가 90년대 후반 내 CGV가 아마 그렇죠. 저기 강변인가에 먼저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극장이 이제 아마 2001년에 아 그때 진짜 그 충격이 컸고. 리뉴얼했을 때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어릴 때 그 멀티플렉스 이전의 극장에 대한 뭐 네. 추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처음 나는 간 게 그 대한극장 리뉴얼해서 갔는데 그 뒤쪽에 앉았는데 쏟아지는 줄 알았거든. 네. 경사 아, 가져가지고. 경사가 그러니까 예전 극장은 일단 일자기 맞아. 때문에 그 앞에 누가 앉느냐. 그 앞에 이제 그렇죠. 여자분이 앉으면 고맙고. 고마운 거고. 근데 키가 크고 대가리가 큰 사람이 앉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샤론 스톤 나왔던 그 원초적 본능을 그 신촌에 왜 그 그레이스 백화점 예. 그 뭐였지 이름이? 그랜드 시네마. 아 그랜드 맞아. 거기가 그랜드 백화점이었어. 그레이스 백화점인데 그랜드 시네마지. 그랬네? 거기서 보는데 이제 다 그 샤론 스톤 보러 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약간 뒤쪽에 있는데 어느 선부터 그 한 놈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가면 그 뒤에 놈이 머리가 이렇게. 아 그렇지. 그것도 내가 그 다음 놈이 또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면에 취조받는 장면에 되면. 뒤에서 보니까 완전히 무슨 물결이 다들 머리가 그래서 어씨 막 말을 못하고 네. 그게 이제 너무 영화 보는 게 불편했지. 그치. 대한극장이 이제 우리나라 최대 극장이었었고 저는 멀티플렉스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일 실망했던 게 규모가 작아진 것. 스크린이 네, 작아졌으니까. 스크린이 각 관에. 네, 각 관의 스크린. 쪼개기. 그게 너무 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극장에서 제가 봤었던 대표적인 영화가 백투더퓨처랄지 베스트 그러니까 키드랄지 예전에.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압도하는 그 그러니까 영상의 질이야. 그때 뭐 어차피 아날로그 필름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 우와 해서 봤던 그게 갔더니 에게 요만한 데서 좀 큰 TV인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저는 그게 멀티플렉스에서 제일 좀 실망스러웠었던 거예요. 대한극장 들어갈 때 네. 느낌이 야구장이나 축구장 비슷하죠. 딱 들어가면은 맞아요. 자주 갔어도 일단 와 이렇게 되죠. 그런 게 그게 있었지. 없어요 지금 멀티플렉스. 그게 없어졌고 그 피카들이나 단성사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한극장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제 규모가 있었고 그러니까 스크린의 크기가 곧 그 극장의 권위. 그 약간 그런 보통 느낌? 일관이 이제 제일 큰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너무 작은 관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좀 싫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동네에 있는 이제 저희 동네를 치면 성남극장이나 용산극장처럼 재개봉관, 뭐 이제 동네 3개봉관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는 가보면 벌써 스크린이 작아요. 작아. 자, 굉장히 작아. 그래서 이제 그거의 스크린의 크기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 극장 자체 어떤 권위였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특히 제 세대들이 80년대 말 90년대 초 요때쯤에 청년들이 참 특이한 세대였던 게 영화 배우보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이 많았던 그 세대인 것 같거든요. 그때는 다 이제 영화라는 이 어떤 총체적 장르에 대해서 허세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무슨 영화를 좋아하고 근데 그 영화도 보기도 힘드니까 어디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지고 이제 한번 본 거 갖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싱어송라이터를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그렇죠. 맥락이잖아. 그렇죠. 그런 유행이 있을 때가 있지. 게다가 그때 이제 특히 왕가위라든지 이런 그랬었죠. 작가들의 네. 그다음에 그 뽕네프의 연인들 만든 그렇지. 그 영화 네. 감독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시절이 맞아요. 있었지. 네. 그게 딱 상규가 말한 그 맞아요. 시절이네. 그 시절이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멀티플렉스가 딱 되니까 이게 바로 치고 빠지자 바로 치고 빠지고 그렇지. 내지는 하나 됐다 싶으면 멀티플렉스인데 다 그거 깔아버리고 그게 제일 싫어. 멀티플렉스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렇게 좀 됐던 맞아. 것 같고 나는 원래 강서구에서 거의 이제 학창 유년 시절을 다 보내는데 강서구 근처에는 극장이 동네 극장이 나중에 좀 조금만 네. 생기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영등포가 가장 큰 유흥가였고 가장 또 그래서 가까운. 연흥극장, 뭐 경동극장 아주 뭐 영등포에 두 개, 영등포 대로에 두 개 유명 극장들. 그거 보면은 그것도 사실 다 개봉관은 아니었을 거야. 그게 다 재개봉관인데 그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버스 타고 그렇게 지나가면 이제 동시상영 두 개 다 하니까 되게 내 기억에는 그 극장들에 그 홍콩 영화, 무술 영화들이 한창 무술 영화였어. 무술칙 뭐 성룡 영화였던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영웅 본색 이 훨씬 더 전이야. 이전이야. 이전이죠. 계속 본격 무술 초딩 영화. 때 아니야? 어? 초등학생 맞아, 때 아니야? 초등학교 때. 그렇지. 그래서 그 동네 형 따라서 한번 가서 그걸 이제 볼 수 있었으니까 가서 보면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계속 무술 영화가 뭐 이렇게 어쨌든 성룡이 앞뒤 두개 이기는. 했다. 계속 그거 따라해보고 그냥 그게 이제 약간 무서운 곳,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극장이? 초등학교 때 가니까. 그렇죠. 그왜 예전에는 이제 일간지와 지상파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치. 그죠? 일간지 밑에 신문 밑에 광고가 영화가 영화 광고 쫙 요만큼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간표도 있고. 딱 보면 무슨 극장, 그러니까 무슨 영화는 무슨 극장이거든요. 그렇지. 그냥 정해져 이게 있잖아. 끝나는 거지. 이게 진짜 웃긴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벤져스가 나왔는데 어벤져스는 CGV 무슨 에서 극장 하나. 음. 그 전국에서도 서울에서 그 극장 한 군데만 개봉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죠? 그럼 그 극장 이름 나오고 영화 포스터에 있는 주인공 얼굴 이렇게 딱 나오고 거기도 뭐 이제 또 한 줄 평가들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엔딩 크레딧에 쏟아지는 전율 뭐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들 쫙 이거 별 5개 막 그 정도 문장이면 곱게 쓴 거지. 진짜 언제 모아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지. 그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뭐 대단한 그러니까 그 정보가 몽땅 다 거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홍콩 영화나 무술 영화들은 동네 그 담벼락에 그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어. 동네 엄청나지. 담벼락에. 맞아. 나이트클럽 그거 하고 그거랑 호박나이트. 그다음에 동네 그 그래, 이제 생각났다. 극장 맞아. 포스터.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의 구글이었던 거지 사실 그 당시 우리가 그 신문을 보면 편성표랑 우리는 뭐 만화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극장은 그거 굉장히 열심히 봤지. 그거 있다. 이 동네마다 담벼락에 그거 붙이기 좋은 자리가 있어. 있어요 항상. 핫스팟. 세네 개 쫙 하는 거. 예. 그거가 우리 집도 그게 해당됐어. 아 그래요? 그걸 붙이게 해주면 티켓을 줘요. 그게 로컬 광고판이야. 그 나름 그때부터 광고판 장사하신 거네.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면- 어땠는데 집이? 이렇게 코너집인데 옛날에 이렇게 카도집이라고 그러는데 카도집. 코너집인데 각이 그러니까 코너가 딱 각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따기가 돼 있단 말이지 벽에. 여기 광고지. 유동 인구가 많은데. 뭐. 이야. 옛날에 광고 영화 그거는 그래서 표 받았어? 받아서. 표 받았지. 받았어. 그 난 우리는 못 갔으니까 누구 뭐 주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때는 극장에 가건 야구장에 가건 뭐 야구장은 지금도 주지만 요만한 이제 표를 주잖아요. 요만한 표를. 그때 그 표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대충 조작을 하게 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옛날 좌석 없었단 말이야. 좌석 지정제가 아니었을 걸. 그렇죠. 좌석 지정 없어. 대한극장 대한극- 이런 데도 좌석이 있었나?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아 있었나? 거기는 제가 큰 데만 있었어요. 있었나? 제가 갔을 때 있었고 없는데도 많지 않았어? 없는데도 이제 물론 재개공간은 다 없는 거고 그런 데는 다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 저 개봉 영화인데도 입석이 있잖아. 입석이 있었죠. 아, 사람이 그랬나?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냥 받아버렸어? 네, 쭉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그냥 계단에 앉아서 아니 뒤에 서서 보는 맞아, 거지. 계단에 앉아서 보고. 보고. 그것도 기억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극장을 가면 그러니까 그 좀 다시 경험해 보고 싶은 게 그 앞에 줄 설 때 네. 보면 이렇게 쇠봉으로 이렇게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좀 좋단 말이야. 그리고 근접해 왔다는 거지. 그 매표소에 그러니까 원래 그 저 뒤에 저 뒤는 쇠봉이 없잖아. 없잖아. 없지. 그치. 이제 곧 맞아. 내 차례가 다 왔어. 그런데 이제 조그만 구멍에다 대고 이제 그치. 뭐 그때 네. 이제 또 우리는 어른이요 이러다가 이제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극장을 들어가면 주로 이제 그 레자로 된 네. 빨간 레자로 된 문이 네, 상영관에 맞아. 그걸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또 두꺼운 커튼이 있고 그렇죠. 또 안마 그때는 커튼 하고 하면 또 약간 만약에 늦게 들어가면 꼭 거기 누나들이 있어. 누나들이 음. 요만한 후레쉬 들고 네. 자리 찾아주잖아. 맞아요. 근데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극장에 딱 들어가면 그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지금보다 훨씬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명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때는 그래. 완전히 꺼버리고 지금 뭔가 간접 조명이 맞아요. 남아 있는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큰 소리로 영어가 막 썰라썰라하잖아. 그게 꼼꼼한데 소리만 들어오는 그 이상한 기분이 있지. 그게 어릴 때 그 극장에 갈 때마다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 기분이. 맞아요. 그게 아무튼 그 장소가 주는 그 묘한 그 냄새가 있거든. 있지. 특히나 우리가 처음으로 형은 모를 거야. 냄새 안 좋은데 극장 냄새가. 야, 화장실 실제 냄새 안 좋지. 화장하고 실제 그다음에 냄새 말고 쿠션. 그치. 그게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 뭔가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분위기. 분위기가 하는 거지. 근데 형은 근시가 없었죠. 난 모르겠는데. 없었어. 형은 근시 언제부터 안경 썼어요? 나도 어릴 때부터 안경 썼지. 그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썼거든요. 근시 안경을 처음 쓴 친구들이 처음으로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얘네들이 항상 쓰질 않아요. 축구할 때 벗고 칠판 안 보일 때만 쓴단 말이야. 얘네들이 놓고 극장에 오지. 극장에 처음 갈 때 무조건 이걸 놓고 와. 아. 그래서 자막이 안 보이는 거야. 자막이. 그래서 야 뭐래 이제 안 들리니까 그럼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야 뭐래. 근데 저도 그때 처음 놓고 가고 기억이 나고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혼자 친구들이랑 극장을 갔던 게 있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고 중1 때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내 돈을 쓰면서 친구랑 둘이서 가서 봤던 영화가 터미네이터였어요. 터미네이터. 원. 네, 원이요. 그게 이제 피카디리 터미네이터 1이었고 바로 건너편 단성사에서 스카페이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길이 사람으로 막혀버려. 막히지. 근데 차가 못 다니네. 우리는 터미네이터 보러 왔으니까. 어이씨, 그래서 줄 쓴 거야. 줄 언제 볼 수 있을지는 몰라. 일단 오늘 볼 수 있을지. 해가지고 결국에 딱 들어가서 보는데 그때 아무튼 있었어. 터미네이터 막판에. 그때는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보잖아 영화를. 그렇지.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막판에 초발 비디오이 있기를 하나. 그러니까 뭐 스포가 있기를 하나. 유튜브에 프리뷰가 있기를 하나. 그러니까 그때는 극장에 가면 그 팜플렛을 돈 주고 팔았잖아. 그랬죠. 예전에 네. 그 따로 몇 페이지짜리. 그러니까 그거나 사야 이제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 아는 거지. 나 막판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불길에서 일어날 때 진짜 놀랐거든요. 저는 모를 때. 그 순진하던 시절에 진짜인 줄 알고. 요즘은 감정이입이 안 돼. 내용을 거시기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이제 어느 순간부터 헐리우드 영화인데 주인공이 죽을 리 있냐 이렇게 전제를 깔고 보니까 감정이입이 안 돼. 그냥 또 CG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아닌가. 거기다가 또 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 영어로 막 뭐 나올 때 자막을 안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랑 다른 세계라는 걸 일단 생김새와 언어로 먼저 보여주잖아. 그 제국의 잘못된 환상을 씌워준 거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본 영화가 아마 스타워즈인 것 같아.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스타워즈의 주연급으로 이정재가 들어갔다는 뉴스를 딱 보고 환상이 다 깨지는 거야. 아니 그거는 막 그렇잖아. 해리슨 포드 이런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정재 난 아직도 이정재 연기 잘하는 줄 모르겠던데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확실히 이게 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전에 그게 좀 없었어. 그 이제 만약에 누가 이제 또 이런 발언을 들으면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수십 년간 그렇게 커온 거야. 그럼요.
여기 적혀있는 학창 시절 기억하는 한국 영화 대표작. 한국 영화가 내 기억에 다 그냥 에로물이었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도 이걸 생각해봤는데 80년대는 방화. 그치, 방화라고 그랬지. 방화. 그 방이 나라 방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방화. 방화. 그 외화. 일본 말이지. 그렇죠. 일본말. 일본 말이죠. 그 대신에 이제 외국에서 만든 건 외화. 외화. 이런 식으로 되는 외화와 거죠. 방화 이랬지. 그렇죠. 아마 90년대부터 쓰지 안 않았을 났을 텐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때는 현실적으로도 그랬고 방화하면 그 퀄리티가 좀 너무 낮았지. 그래서 우리가 볼만한 게 또 장르적으로도 없었고. 만화 영화 말고는 음.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 건 거의 어, 없었어. 거의 만화 영화는 바로 대한극장에서 로봇 태권부 이런 걸 했었네. 그럼요. 그때가 이제 그건 다 쫓아가서 봤네. 로버트 태권브이랑 또리 장군. 마루치 아라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그렇죠. 김초기 감독 아닙니까? 나도 처음 본 어릴 때 그때는 이제 아마 부모님이 데리고 맞아요, 가셨겠죠. 맞아. 그렇죠. 그것도 대단한 결심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로버트 태권브이고 이제 초딩 때 애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네. 처음 본 거는 그 사형도수. 사형도수. 우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치권이랑 아.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그거 걔는 사형도수. 광고가 지금 빡 생각이 나서 지금. 아니 그거 되게 재밌었어. 맞아요. 그래서 나도 사형도수. 옛날 연도람을 찾아봤더니 딱 생각난 거. 나도 소름 끼쳤어 어제. 아 그때 애들이랑 이거 처음 봤다 우리끼리 남자애들끼리. 사형도수. 사형도수.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손끝이 다 뱀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이게 그 사형도수에서 다 나온 뱀이면 거야. 사형도수 이거잖아요. 그 코미디 영화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범내 가는 거. 김병조가 했나? 김병조가 다 했어요 그때 이거. 그게 사형도수지. 그렇지 사형도수. 네, 흥행은 치권이 훨씬 더 잘 됐는데 나는 사형도수를 처음 본 영화라서 그랬는지 제일 사형도수. 지금 좋아했거든. 방금 깜짝 놀랐네. 사형도수 얘기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네, 게 팍 빵 나왔어 지금. 와. 나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목은 아마 또 봤을 모르겠네. 거야. 모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80년대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라고 보통 물어보면 네. 우리들한테는 외국 영화는 많은데 한국 한국 영화라고 없어. 하면 할 말이 없고 맞아. 오히려 아까 상균이가 말했듯이 90년대 넘어오면서 그렇죠. 그렇게 한국 가야. 영화가 되게 좋아지잖아. 네. 그래서 나는 생각해봤더니 그거 그들도 우리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문성근, 박중훈, 네네네네. 그러니까 심혜진 네. 그게 꼭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극적인 대사잖아요. 막 과장되게 그렇죠. 연기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그때 뭐 초록물고기나 네. 학생 부군 신이 이런 네. 영화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억에 남는 한국 영화를 꼽자면 아마 90년대에서 사실은 그렇죠. 많이 떠오를 텐데 네. 일단 나는 만약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여균동의 세상 밖으로 아, 와. 그게 왜냐면 그 수준 있는 걸 꼽네. 아니야 수준 영화가 아니야. 아니야? 예를 들어 처음에 그 문성근이 이제 죄수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가 탈취를 당해가지고 이제 로드무비가 시작되는 그렇죠. 거거든. 이경영이랑 문성근이 네. 탈출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영화 10분 지났다가 욕은 나중에 편집할 거지. 아이, 씨발 존나 춥네 이렇게 하는 게 영화에서 그게 그 되게, 당시에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 전까지 욕은 야 이 자식아 이게 다 그렇죠. 야 이 새끼도 아니야. 음. 근데 존만아 음. 아 씹새끼 존나 춥네 이러니까 나도 그렇고 극장 안에 사람들이 놀란 충격. 거지. 깜짝 놀고 막 웅성웅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두환 때인가? 아니지. 세상 밖으로 가. 94년이면 노태우 때죠. 노태우 때인가? 그래서 보는 우리가 걱정이 되는 어. 거야. 세상에 한국 영화에서 욕을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에다가 그 중간에 보면 또 현실적인 판타지가 나와. 내일을 향해 쏴라. 그 주제곡이 나오면서 네. 이제 심혜진이 3인조가 이렇게 소부극 같은 강도를 하는 판타지가 나오거든. 그 현실적인 판타지가 나오는 거랑 또 거기 보면 양희경이 씬스틸러로 나와. 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이제 자판기가 고장 났다고 따지려고 이제 문을 탁 열었는데 양희경이 나오거든. 네. 짜장면을 먹고 기억나는 있는데 것 같아. 네. 그때 극장에 사람들이 동시에 양희경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빵 터지는 거야. 와 웃고 그다음에 여균동이 그 뉴스를 하는 앵커로 또 감독이 나온다든지 그 전까지는 없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 영화는 이 작품 이전과 이후로 아.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 게 중간에 얘네들이 도망치다가 셋이서 대중탕에 들어가는 씬이 있어요. 그 여관에 네. 그 목욕탕에 그죠? 이경영이 맨 앞에 앉고 그렇죠. 중간에 문성근 심혜진 그다음에 뒤에 문성근. 문성근이었나? 심혜진이 맞다. 가운데 앉아. 심혜진이 어. 가운데서 이경영 뒤를 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넌 때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 게 그때 이 씬 자체가 너무 약간 파격적인 거야 이게. 아, 잘 밀어 있냐 막.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 명의 동지 의식 같은 게 얘네들이 동지다 지금 그런 거를 약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도. 그 중간에 기차에서 심혜진이 두 사람 따로 이렇게 네. 보듬어 주잖아.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떤 이성적인 그걸 차원을 넘어선 넘어서서, 거지. 그렇죠. 세상 밖으로. 형은 어땠어요? 뭐 기억나는? 그 한국 영화를 뭐 한도 극장 가서 가봐서 본 거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부흥기가 돼서 이제 그죠. 그러니까 막 로봇 아니 투캅스 그렇지. 그다음에 접속 요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접속돼야. 그 정도는 이제 극장 가서 봤고 그 전에 되게 비디오 아마 비디오로도 안 봤어. 비디오를 안 봤어. 그러니까 왜냐면 헐리우드 보기에도 벅차. 팝송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화 받겠냐고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한국 영화를 이렇게 거의 성인이 다 됐을 때 처음 본 거는 청춘 스케치다. 그렇죠. 그때 청춘 스케치가 약간 저는 근데 아직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렇지. 그때 약간 젊은 그게 거를 약간 거에. 그게 기존의 영화와 약간 레벨을 나누는 그것도 재개봉관에서 이렇게 서서 봤거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최양락이 이제 철수 이렇게 나오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극장에서 막 크게 웃는 걸 어릴 때 만화 영화 이후로는 처음 본 거야. 그렇지. 좀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 별것도 아닌데 극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무서워. 청춘 스케치. 아 그래. 평소 같으면 안 웃을 안 웃어. 네, 극장에서 그렇게 웃어. 맞아요. 지금도 그래. 그거는. 청춘 스케치 뭐 맨 처음 궁금하다, 시작할 때 왜 어떻게 그러는가. 시작하냐면 뭐 실버스타 스텔론 뭐 그때 이제 할리우드 최고 스타 사진이 몇 장이 떠요 이렇게 땅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랬나? 그때 빵 터져요. 지금 그러면 싸다고 맞아요 진짜. 정말 감독 나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그때는 약간 그래도 막 오 대단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규영 감독인가? 그치 이규영 감독.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되게 그때 나름 약간 뭐랄까 전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지. 나름 전위에 있던 사람. 일본 가서 뭐 이것도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좀 사라져있긴 했는데. 저는 한국 영화는 그때는 약간 이제 그 중이병 아직 안 끝날 때라 보고 내가 이거네 씨 했던 게 저는 파이란이었어요. 파이란? 최민식 아무튼 와 거기서 최민식이 나중에 그 뚝방 같은 데에서 편지 읽다가 우는 장면을 보다가 제가 아니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막 후벼팔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이전까지 건달도 아니고 그냥 동네 양아치잖아요. 그냥 뭐 비디오방 같은 뭐 맞아. 빌려주고 동네 오락실에서 뭐 하고 애들 머리 때려가지고 뭐 뺏어오고 막 그 연기도 진짜 너무 좋았었고 근데 그랬었던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파이란이 그러면 그 슈리보다 나중에 나온 거지. 나중일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최민식이 어차피 슈리 하면서부터 메이저급 스타가 된 거 아닌가? 그렇기도 하죠. 원래 옛날에 꾸숑 아니야? 꾸숑이죠. 드라마. 그러니까 그 좋은 영화들을 좋은 한국 영화들을 이제 애써 외면하고 마치 한국의 이제 뭐 락이나 이런 애써 못 보다가 나중에 이제 찾아서 보니까 아 괜찮다. 이제 이런 케이스지 뭐. 보면 그 시기가 그 아마 1차 부흥기고 또 그러다가 한동안 왜 뭐 계속 조폭 뭐 코미디 막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 저기 봉준호 같은 사람이 그렇죠, 나오면서 나오면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뭐 봉준호 파이란 레벨업 이런 한 거지. 영화가 그 당시 개봉했을 때 막 흥행했을까? 못했어요. 그렇지. 절대 아니 그러니까.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아름아름 야, 이런 영화가 아름아름 있더라. 좋아 이렇게 하는 거지 흥행이 안 됐을 거 아니야. 지금 보면 그때는 한국 영화보다는 오히려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건 한국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들은 다 봤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지 그 한석규, 최민식 뭐 그때 총출동했었던 서울의 달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진짜 내용도 그렇고 연기들도 막 진짜 지금 보면은 얼마 전 TV에서 해주기를 봤는데 이대근 아저씨가 하나 거기 지금 그렇지. 아니 지금은 모을 수가 없는 멤버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봐도 재밌는 것들이 네, 있어. 진짜 재밌어요. 그때는 드라마에는 훨씬 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와 하고 봤고
영화에는 되게 이제 잣대가 한국 영화 안 돼. 저건 말인 거네. 그 에마 부인 해서 막 멕시까지 가고 산딸기 안 해서 서요. 막 가고. 뽕이 이미숙이죠. 근데 요 뭐 에마 부인 요거는 사실 그렇게 나는 중고등학교 때 자극적이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인가 이거 개봉한 한국 영화는 너무 보고 싶고 제목도 너무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극장 영화 간판도 너무 자극적인 거야. 이 혹시 뭔지 알아? 어동하고 비슷한 무릎과 무릎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 왜냐면 이게 원탑이지.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에마 부인 산딸기 뭐 이렇게 약간 이거 그거는 약간 수준이고 어린애들이 봤을 결이 때는 약간 친구 엄마처럼 어. 안소영 씨가 친구 엄마처럼 보이기 때문에 맞아. 막 궁금하지 않아. 보고 싶지 생각 안 든다고. 근데 무릎과 무릎 무릎 사이는 사이는 봐야 제목부터 되는 거야.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 하나 들어가고 아무것도 아닌데 뭘 연상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포스터도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네. 약간 그런 네. 그림이었어. 저도 그랬던 그리고 영화 잡지를 사면 그 영화 이야기가 계속 나와. 스틸 것이라. 어. 보고 싶게 만들잖아. 성인 영화에 아마 지금 보면 또 그게 고퀄로 보일지 어쩌면 동희 모르겠는데 너는 극장 가서 못 봤어. 못 봤어? 그거 보면 죽인다고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못 봤죠 저도. 그때 한참 히트했는데 고등 죽인다고 선생님이 그랬대, 죽인다고 그랬어. 죽인다고 너 하여튼 그게 단성상가 피카디에서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거기 봤다는 너 거야. 안 봤어요? 우리 담임이 거기 가면 죽인다고 그랬어.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단체로 나왔어 그거. 어떤 애들은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라. 순진한 애들은. 근데 학교 배 시간에 막 영화 제목 이야기하면서 보러 가면 죽인다고 막 이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 종례 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 보러 가는 놈 걸리면 죽는다. 아예 영화 제목이 나온 게 그거야. 진짜? 아마 어우동도 약간 그랬을 거고. 일단 그게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다니던 학교가 제일 가까운 그 버스 정류장이 버스 종점이야.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유흥가 알아.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당연히 극장도 있고 네. 다방도 있고 거기 재개봉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온 거야. 무릎과 무릎 사이가. 개봉하니까 재개방권. 근데 서글퍼요. 선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그걸 한대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모은 거지. 한 7명? 야자 째고. 걸리면 진짜 죽는다. 그래서 가가지고 목숨 걸고 갔구만. 2명이 이제 먼저 표를 끊고, 그러니까 이제 재개봉가 아니고 변둘이라 표를 사는 건 어렵지 않았어. 2명이 먼저 표를 사가지고 먼저 들어가 이제. 얘들이 진짜 목숨 걸고 들어간 거지. 혹시 안에 네. 선생님이 있나 계시는지는 보고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눈은 뒤통수에 가 있어. 혹시 선생님 갑자기 올까봐. 단속반 문이 들어가봐. 빡 열리고 그럴 리는 없지. 몽둥이를 던 상영 중에는 못 하잖아. 그래 잡아가나? 그럴 수도 있었어 그때는. 그래요? 근데 보고 어쨌든 무사히 보고 왔지. 내 기억에 별거 없었던 것 같아. 없어. 별거 있겠어요. 제목만 그랬어 그거. 그러니까 그 영화가 아마 그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그 이제 그 에로물들의 시초가 된 제목 잘 지으면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원래 그렇지. 있는 영화 살짝 바꿔가지고 막 엄청 나오잖아요. 차라리 서울 무지개가 더 야했지. 서울 무지개? 어. 와, 나 그거 안 봤는데 제목을 어떻게 그건 알지? 이제 정치인에게 이제 이런 이용당하는 여자. 우리 이제 그런 씬이 중요한 거니까. 그치. 내용이 중요한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치,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래서 아무튼 그거였으니까. 그건 그때 진짜 그 긴장감은 아직도 기억이 나네. 목숨 걸고 본 영화. 내가 아까 강서구에서 있었다고 했잖아. 우리 강서구에 아주 유명한 학교 중고등학교 네.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 딱 되면 다 아는 학교인데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사립이지 사립. 그럼 뭐 골치 유명 아프네. 정치인하고 엮여 있고. 이게 우리가 내 나이 때가 우리가 왜 그 교복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한 번 입고 그다음부터 교복 자율화가 돼갖고 뭐 하여튼 교복을 다 사긴 샀어. 그 까만 교복? 까만 교복. 그거 한 번 입었어. 그거 한해 빡빡 입고. 밀고. 그래서 두발 자율화까지는 서울 이제 중심부 네. 다 됐는데 이제 교복은 강제로 자율화시켰기 때문에 사복을 입게 다니게 했었고 요 사복을 입으니까 통제가 안 될 거라 생각했잖아. 이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교표를 그냥 학교 배지 이런 게 아니라 교표가 딱 이만해. 이만해. 아, 진짜? 이만한 거 천우된 거. 오바로크 시킨 거야? 그거를 천우된 거를 사복에다가 미친 거 아니야? 바느질을 꼼꼼하게 붙였어야 됐고 정문에서 뭘 단속했냐면 요거 이제
이거 떼고 나갈 애들 양면 테이프로 살짝 붙으면 이게 바느질한 거하고 빳빳한 요거하고는 틀리잖아 이렇게. 네. 그럼 볼펜 갖고 톡톡. 아니 그 찔러보는 거야. 볼펜이 들어가면 안 돼. 바느질이. 볼펜 소화 안 돼. 진짜 아니, 나 그러면 못했다. 학교 갈 때 입는 옷마다 이걸 오버롤 쳐야 된다고? 한 5개 사갖고 그 여름에 그냥 반팔 하나 입으면 여기도 쳐야 되고. 그 사적 재산에다가 손을 대네. 옷 다 베렸지. 이걸 달아놨기 때문에 야 차라리 교복을 입겠다. 진짜 그게 뭐냐. 학교를 끝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나 고삐료 중삐료 이게 그러면 강서구에 유명한 거 그래서 여분의 옷을 가방에 하나 더 그렇죠. 넣어놔야 저도 돼. 그래. 그 쉽지 않잖아. 근데 여학생들이 그럴 때 또 그럼 차라리 너처럼 교복을 입겠어 이래가지고 교복 입고 나도 개긴다고 더 그렇죠, 맞아요. 더 맞죠. 더 맞아. 야 너 머리 자르고 가네 빡빡 썼다고 이 새끼 개기네. 그래서 우리 교련복 입고 오지 마라. 그래놓고 결혼식을 교복을 안 입었다고 패고 결혼식가 끝났는데 교복 입고 있다고 패고. 하는 유명했어. 그래서 그걸 딱 붙여놓으니까 근데 그래서 통제가 엄청 잘 된 학교였는데 강압적으로. 네. 그 당시 느낌은 부모님들 되게 좋아했어. 그냥 이거 붙여놓으면 사고 못 딴짓거리 못하니까. 이걸 딱 붙인 상태에서는 뭔가 엄한 짓을 못하는 거야. 진짜 우리 이게. 참 힘든. 이건 완전히 그 노비 낙인 찍듯이. 그러네. 넌 어디 가도 추노. 고삐에 추노야. 그거 이렇게 했다니까. 또 보니까 이렇게 한 학교가 전국에 거의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어봐요. 우리밖에 없는 거야. 나도 처음 들어본데. 저도 중학교 때, 전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이후의 교복, 근데 양복처럼 입는 거 그걸 입었고 중학교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명찰이랑 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명찰 달고 핀으로 그렇지? 핀으로 이렇게 하는 거, 배지도 이렇게 꼽는 거. 그거를 뭐 그때 남자 중학생이라는 애들한테 이거를 간수를 잘해라라는 말은 정말 너무 허무한 얘기잖아 진짜. 그럼 매일 잃어버린 거야 매일. 그럼 또 가서 등교하다 아침에 달았는데 막고 내 친구한테 또 사야 돼. 그리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어떻게 달았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랬었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그 왜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울린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있었어. 잭 니콜슨 나온.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포스트맨인데 그 영화에 그런 뜻이 아니잖아. 오체부가 그렇죠. 안 나오잖아. 근데 그때 신문 그러니까 아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인들을 위한 영화라는 게 있구나. 야하다. 그걸 처음으로 이제 약간 충격을 본 게 그 영화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목을 포스트맨이라고 바꿨잖아. 근데 그때 이제 신문에 석간에 그 리플렛 같은 게 삽지로 들어왔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학교에다가 어떤 학부모님이 하셨겠지. 그 애들 보는데 이런 게 왔다고.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학급 시간에 너무 웃기는 게 선생들이 자기 집에 이 영화 오면 막 바로 버리라고 막. 삐라야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삐라는 주소 가면 연필로 주지 이거. 얼마나 그 영화가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멍청한 짓이야. 금지곡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아. 사실 그거 하니까 우리 옛날에 금지곡 김기락이 할 때만큼 이제 세대마다 틀리겠지만 외화 중에 정말 보고 싶은 야할 거라고 소문났던 영화. 여자 선생 나오는 거. 그 개인 교수. 개인 교사. 개인 교수. 수 아닐까? 개인 교사 아니야? 모르겠다. 아무튼 교수? 우리나라 제목은 실비아 크리스텔 나온 거. 맞아요. 맞아. 그 이름 맞네. 실비아. 그래서 원래 엠마뉴엘이 원래 먼저고 그다음에 그거 되게 유명하지 않았어? 그거는 그건 약간 후반기인가? 원래는 그 엠마뉴엘은 우리가 어릴 때고 우리가 중학생 때는 차타레 부인의 사랑이 그치? 그게 이런 거. 그 사진 때문에 묘해, 그리고 그거. 영화 잡지를 사면 그 영화 사진이 꼭 있는 거야. 맞아. 보고 싶게 만들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약간 망한 거 마타하리. 그 다음이 이제 개인 망하에서 개인 교수라고 개인 교사인가. 개인 교수. 근데 난 한 번도 못 봤어.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여자 영화. 그래? 난 나중에 비디오인가 그러니까 그건 본 거야? 말한 그 작품은. 그러니까 그게 어린 남학생 이렇게 튜터해주고 그런 거지. 그 약간 로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과외가 금지되기 전이니까
여대생 누나. 과외 선생. 아니 그때 약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래 중고등학교 걸로 때 나왔지. 교생 선생 오면 또 이렇게 아우, 약간 그랬죠. 그런 느낌 약간. 그리고 그때는 교생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교생만 해도 아우. 우리 고등학생 되면 나이 대학교 차이 2학년, 얼마 안 3학년이니까. 나잖아. 나이 차이 얼마 안 났어요. 났어. 그리고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때 전체 학교 전교에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여자 선생이 예, 간호 할머니 한 분 계셨고. 왜 그래? 그러니까 거기 사립학교인데 진짜 여기를 완전 교도소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 한 명도 없어. 여자 선생님은 무력이 약하다. 애들 때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자가 아예 없었거든. 그런 학교에 교생이 왔어. 왔는데 우리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나. 그러면은 일단 존재만으로 막 난리 나. 우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한 20살, 21살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돼. 됐을 거야. 네, 우리가 17 누나들. 뭐 이런 거니까. 사실은 뭐 다이다이예요. 지금 만나면 어유 뭐 이런 거지. 뭐. 맞아. 그런 거였지.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세대가 딱 고1을 저보다 3살 많은 친척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방학 때 아니었나 아무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대학생이었고 그 형은. 그 형은 이제 딱 대학생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와 멋있다 뭐 서울 대학생 심지어 와 이게 있었어. 우리 집안에 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근데 저한테 야 상규야, 너 영웅 본색 봤어? 그게 뭔데? 가서 봐. 영웅의 본색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날 다음날 학교로 가서 야자를 까고 지금도 기억나. 성남극장에 그 재개봉 아무튼 하고 있었을 거야. 4시인가 갔어. 가가지고 표를 사고 딱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자마자 첫 장면 전 기억이 나요. 오토바이를 탄 중간에 들어간 거야? 중간에 들어간 거야. 오토바이를 탄 추룡이 그 위조 집회? 달러 만드는 이거 필름을 갖고 딱 나와가지고 주변에 딱 던져주고 씩 웃는 그 씬으로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봤어. 끝까지. 그 앞에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보는 거야 지금. 그리고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다시 그 봐야지. 자리에 그대로 다시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딱 나오는데 일단 애들이 걸음걸이가 바뀌었어. 그때 진짜 남자애들 싹 다 그랬다. 걸음걸이가 바뀌어가지고 성냥개비 무지하게 물고 다녔잖아. 야야야 너 어디가 어느 쪽으로 갈 거야? 딱 쳤는데 애들이 쳐다보는 게 달라. 이 보는 게 달라. 딱.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웅 본색에 대한 얘기가 전교에 이제 쫙 퍼져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막 이거를 일단 고1 때. 영웅 본색을 어마어마했지. 보고 나오면 일단 눈동자가 3배간이 돼 있지. 약간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하나 물고. 그때 이제 주윤발 뭐 그 추리용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 저런 형 같은 말도 안 되는 형들이 이렇게 80년대 후반 아니야? 그 80년대 87년이죠. 그치. 87년. 근데 그게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의식을 아프다며. 잃고 있잖아요. 저 그 얘기도 보니까 또 와 그때 생각 딱 나면서 막. 근데 아무튼 그때 주윤발이 홍콩에서 무술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액션 스타였대요. 그렇지. 그 전에는 다 이거를 좀 해야 그렇지. 이걸 해야 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술을 하지 않는데 이제 뭐 워낙에 외모가 출중하고 또 연기를 잘하고 하니까 결국 그 사람만 미국 가서 성공을 하잖아요. 주윤발이 이런 건 안 했지? 한 번도 안 했지? 할 줄 모르지. 그거는 있었다. 나중에 와우 장룡에서는 그때 그거는 새로 나중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영걸 같이 그쵸. 원표나 이런 사람처럼 그 무슨 학교를 다 나와야 되잖아. 그죠. 홍콩에. 무술학교. 거기는 아마 안 나왔을 안 거야. 나왔을 그리고 무술하기엔 너무 커 사람이 또. 근데 어쨌든 영웅 본색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존무상이 뭐 그냥 쫙 나오고 실은 우리 10대 때는 그 홍콩 노아라 영화가 제일 좀 많이 지배당한 그렇죠. 장르다, 그지?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영화라고 하면은 그 홍콩 영화 주윤발을 중심으로 했던 그 홍콩 영화가 사실은 우리의 그때 정서 이런 거를 싹 다 잡았던 것 같고 유덕화, 장하구, 장국영, 알란탐, 이수연, 알란탐, 성룡, 뭐 성룡은 성룡은 이제 좀 다른 과니까. 다른 과였었죠. 이 개보 어떻게 돼? 그 라인 하나 있는 것 같고 나는 요거만큼 좋아했던 게 그 오복성 뭐 이렇게 약간 코믹 홍금보. 그것도 좀 홍금보 나온 라인 있잖아. 성룡 원표 라인이 이제 성룡 라인이죠. 성룡 라인. 요 라인이 나는 또 개인적인 취향이 이쪽이 이제 좀 재밌죠. 너무 재밌어서 웃기고 아주 극장에서 뒤집어지면서 보는 거거든. 그 라인이 있다. 지금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시리즈로 되게 많았잖아. 그쪽 성룡 라인이요. 아니 그
지금 말한 코미디, 오복성, 코미디, 뭐 칠복성, 칠복성. 네, 뭐 오복성이고 칠복성이고 있었나? 칠복성 뭐 그런 식으로 몇 개 있었고 나는 동네 그- 너무 최가박당. 최가박당 그런 거 시리즈가 맞아. 최고로 그런 거. 그거 재밌었는데. 고라인이 있고 이제 그 보고 이후로 싶네. 그 이후로 이제 걔 누구야? 코미디 하면은 또 우리 주성치. 주성치 라인. 그건 약간 또 뒤지. 네, 좀 더 뒤로 독자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성룡 영화에도 그 최가박당 뭐 오복성 칠복성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해요. 또 그치. 거기에 좀 왔다 갔다 많이 나오고.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 라인에서 네. 갑자기 그 폴리스 아카데미가 그렇죠. 그 느낌 비슷한 거야. 뭐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그 홍콩의 그 홍금보 라인이 네. 했던 그 유머 코드하고 미국의 폴리스 아카데미가 좀 비슷해 뭔가가. 비슷하죠 느낌. 아 그리고 일단 영화 구성도 비슷하잖아. 네. 아, 구성도 일단 비슷하고? 등장인물이 그렇죠. 집단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너무 재미있었거든 폴리스 그리고 더 아카데미. 웃기는 놈들 모아놓고 진짜.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웃겨. 아 그렇겠지. 너무 안 웃겨. 너무 그때 유치하고. 그렇게 재밌었는데 너무 안 웃기더라고. 그랬지. 그랬네. 그리고 그 이전이 이제 우리가 홍콩을 좀 뛰어넘는 그 스케일로 나왔던 게 이소룡의 네 개가 있었던 거고 이소룡이 있었고 성룡 홍금보 라인에서 좀 코믹한 게 나오다가 80년대 이제 중후반에 느와르라는 장르가 나오고 사실 홍콩 영화가 그때 이제 세계 2위였잖아요. 그 영화 시장이. 근데 그랬대요. 헐리우드는 세트에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씬이 길어야 되는 거야. 넓어야 되고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홍콩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편집 기술이 그래서 실제로 홍콩 영화에서 편집하는 애들 거를 헐리우드 애들 와서 배웠대요. 얘 이렇게 하면 또 극적인 효과가 나는구나. 그게 한참 90년대까지도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그건 아까 이제 뭐 재개봉관에서 영화를 몇 편까지 봤냐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런 데가 가본 적이 있어? 극장은 아닌데 그 공간도 한 여기 정도밖에 필요 없어. 큰 그 스크린 있잖아. 비디오 그걸 걸어놓고 그러니까 극장에서 안 하는 맞아. 비디오를 하루에 그 자기도 나름대로 그 작은 소극장에 들어가면 야쿠르트 하나씩 줬거든. 그 돼지네 이런 데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아니야? 서울역에서. 근데 또 앉아 있으면 근데 주로 뭘 틀어주면 이제 약간 그 에로 영화. 네. 그래. 개봉하는 느와르 영화를 그렇게 많이 틀어줬어. 완전 불건전한 건 아니네. 섞여 있지.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지금 기억도 안 나는 막 그런 느와르 영화를 엄청 많이 봤는데 거기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윤발이 나온 영화 중에 용호 풍운이라는 게 있거든. 용호풍은 시티 온 파이어라고 해서 주윤발이 비밀 경찰로 나와. 그래서 상대방이 이수연이거든. 그 이수연이 그 영화에서 하여튼 최고로 멋있게 나와. 은행 강도인데 이제 몰래 잠입했는데 이제 경찰에 쫓기는데 이제 주윤발이 누명을 쓰고 아무튼 맨 마지막에 죽어. 근데 죽기 전에 이제 비밀 경찰이랑 갱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친구가 되는. 근데 이 영화를 그대로 갖다 베낀 게 저수지의 개들이야. 그 이제 이 용호 풍운이라는 영화는 한번 볼만해. 왜냐하면 또 음악이 너무 좋고. 음악 좋고. 약간 영웅 본색의 마크는 좀 약간 좀 살집이 좀 있게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윤발은 훨씬 더 날씬하게 나오거든. 근데 그 특히 막 저수지의 개들 보면 하여튼 중간중간 장면마다 타란티노는 553에 대한 그쵸. 오마주라고 했지만 오마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베꼈고 너무 많이 갖다 쓴 장면이 많아. 그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시티 온 파이어 그다음에 레저버와 독스 같이 치면 그 외국 애들이 만든 영상도 있어. 한번 봐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데서도 영화를 참 많이 봤다. 그 이제 예전에 동시 상영하는 데는 사실 그 두 개가 A, B, A, B, A, B, A, B 이렇게 상영하다 보면 사실 내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어떤 영화를 본다는 게 불가능한 거고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영웅 보색 보라고 했던 그 형. 그 형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신림동에 있는 재개봉관을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갔더니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야. 우레메 포를 하고 있더라고. 하필 우레메가 걸리나. 그래가지고 우레메 포가 얼마 안 남았길래 그걸 다 보고 뭐 하려나. 시간도 남았고. 아예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알지? 딱 시작한테 우레메 5를 그래서 망했다. 그리고
아니 그 좋겠지 않아? 그냥 뭐 시간 대충 때우고 우레메 하나 하면 뭐 액션 영화라도 하나 하고 그럴 거라고 아, 생각했는데 반전이네. 그게 아. 종편 같네. 그러니까요. 연속상영. 연속상영. 1회부터 5회까지 연속상영. 그래갖고 아 그때 그 얘기 듣고 웃겼었네 진짜. 영화 음악 유명한 거는 그거 있잖아. 뭐지? 사운드 사운드 뮤직. 뮤직. 그 정도 뭐 이렇게 음악하고 굉장히 연관된 왕가나. 뭐 왕가나. 그런 몇 개 외에는 아. 음악하고 영화하고 뭐 어떻게 이어지나? 사실 신경 안 그때는 썼어 별로. OST 트랙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니까 그렇지. 그 영화를 위해서 새로 만든 그렇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정한 접속부터 시작해갖고 옛날에 떴던 팝송을 다시- 갖다가 여기다 OST가 아니지 그러니까 음. 쓰면서 그때 향수도 좀 불러 일으키면서 이게 좀 유행을 한참 했잖아요. 했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운드 트랙에서는 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뭐 괜찮은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크진 같아요 않지. 시장이. 근데 외화 같은 경우에 특히 홍콩 영화 아까 주윤발 뭐 영웅본색 이런 거는 그게 OST를 살 수가 없어. 영웅본색 예전에 OST가 네. 발매가 안 됐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전에 근데 없었어. 별도의 이렇게 송이 딱 있나? 그 있지. 배경음악 당년 정도 아니라? 그때 만든 노래고 아, 있지. 마크의 테마. 마크의 테마. 계속 음. 베리에이션이 돼 네. 있고 그 주제곡도 있고.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듣고 있으면. 근데 그 음악 때문에 사람들이 애들이 그걸 더 그때 왜 간 안 거지. 팔았나 몰라. 그러니까 그때 어. 팔았으면은 음. 그냥 리어카에서 테이프로만 팔았어도 뭔가 끝난 구할 건데. 수 없었나 보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때 그때 호태권부위도 다 이 OST가 있는. 내가 영웅본색을 구할 수가 없었어. 그때 홍콩 영화가 그때 원작이 아 진짜 그때 극장 바로 앞에서 리어카에서 팔았으면 팔았으면 떼돈 벌었겠다. 깨돈 버는 음. 거죠. 그게 그랬대요. 걔네들이 그때는 그거에 대한 산업의 생각을 아예 음, 못했고 음. 그리고 나중에 뭐 그런 류의 작품에 나온 거를 거기 어떤 배우가 미국에서 자기 결혼할 때 등장음악으로 쓰고 싶은데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새로 녹음을 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돼서 지금도 유튜브 쳐보면은 그냥 그 영화에 나온 거 약간 조악한 사운드 그거밖에 없어요. 장국영이 부른 노래는 장국영 개인 앨범에 들어가 그렇죠. 있었지. 개인 앨범. 또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사고 싶진 않았거든. 그렇죠. 응. 근데 일단 다른 거 떠나서 빠바바바 여기 나와야 이게 따따따따 우와 형 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 가서 잘 찾아보면 그걸 이렇게 누가 또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 네. 근데 하여튼 음반으로는 그러니까 없는 걸로 아쉽지. 저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리어카에서 이제 극장 앞에 리어카에서 팔았던 건 역시 1990년 12월 24일 날 아 그거 네, 사랑과 사랑과 영화? 영화 서울극장에서 딱 나왔는데 그 앞에서 오징어 리어카 바로 옆에서 그거 틀어 팔았었나? 앞에 거기도 또 줄을 서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서 그거 살라고 그거 사겠다고. 들어갈 때도 줄 서. 들어갈 때도 줄 서 나갈 때도 또 줄 섰어. 근데 그걸 안 살 수가 없던 게 그 장면이 막 보고 나오면 보고 나와서 막 눈물 툭툭 떨어지고 음. 거기 그 여자 이름 뭐죠? 데미 무어. 데미 무어가 그때 이제 완전히 그 소년 머리를 하고 종전 이렇게 올라갈 때 닭똥 같은 눈물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그 노래가 나왔는데 안 산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다 샀어요. 그래서 그때 여자애도 하나 사주고 같이 샀어. OST를 산 거야 그럼? 그 불법 OST를 산 거죠. 믹스될 수도 있고. 아니 왜냐면 그 실제로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들어보면 네. 그 모리스 자르가 만든 그 스코어를 들으면 좀 노래가 이상하거든. 아 그걸 아니고 제가 노래가 샀던 있는 건 걸 산 아마 거지. 그 노래가 있고 음. 다른 거 비슷한 거 몇 개 이제. 그러니까 믹스로. 그 사람이 좀 집단에는 뭘 한다고. 그러니까 딱 틀으면 노래가 그러니까 디토어 같은 네. 노래도 처음에 한 1분 정도는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그 현악이 나오다가 꼭 노래 중간에 가면 노래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 막 그 귀신 괴기스러운 딴에는 이제 고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실은 그 오리지널 스코어는 좀 편안하게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닐 거야 상교상 거는 그지? 그거만 샀겠어요. 그리고 그걸 샀었어도 그 언체인드 멜로디 그거만 계속 그거만 들었겠지. 그거만 들었겠지. 뭐 다른 거 아이. 내가 지금 다른 이거 도자기 만들 때 뭔 노래가 나올지 이거 기억 전혀 난 관심 없고 일단. 니아카의 장점이 딱 그 히트곡 모아서 그렇죠, 그렇죠. 편집 그럼요, 모아서 그럼요. 이건데. 아, 그 아저씨 그때 돈 많이 버는 거야, 진짜. 제가 12월 24일 날이기 때문에 서울국장에 그때 새벽에 가갖고 마지막 회를 샀거든요. 아 서울국장에서 했다. 기억난다. 새벽에 줄 서가지고 마지막 회 사갖고 이제 걔랑 같이 간 거예요.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동희는 뭐 OST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 아니 그러니까 그 90년대 내 기억에는 90년대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서 나왔던 그 영화들이 팝 하면서 OST랑 짝꿍이 맞는 영화들이 줄줄이 계속 나왔잖아. 뭐 풋루즈,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그다음에 아까 뭐 고스트 뭐 등등등등 그냥 뭐 칵테일 한 장 한 장이 다 그냥 꼭 OST 아니어도 다 살만한 거기만 딱 그거 다 가고 지금 다시 다 가지고 있어. 그거는 그냥 들어도 왜 OST에서 A, B면 해서 한 4곡은 뭐 베스트 히트곡이야. 네, 아, 그렇죠. 이러면 살만하잖아. 그치. 그건 OST 딱 느낌이 있고. 어떤 거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 만약에 하나 정도 골라보라면 하나 고맘때 정도? 샀던 거 중에 한 곡밖에 없지만 제일 그 들을 게 많은 거 칵테일 앨범 영화를 풀렸던 것 같은데. 코코모. 거기 히트곡 되게 많고. 거기 톡이 많아. 많아. 저도 4-5곡 돼. 저도 그 LP 샀어요. 되게 많이 팔렸지. 거의 히트곡집이야. 그거. 영화는 탐 크루즈- 재미없지 않았냐? 영화 별로였어요. 영화 별로야. 탐 크루즈 진짜 상큼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리즈 시절이지. 그거는 하여튼 이거는 OST가 더 히트쳤던 거. 그런 거 많이 꽤 많아요. OST가 더 히트 쳐버리고 그렇지. 본작은 별로 기억이 없는. 그다음에 그 더티 댄싱하고 풋루즈 요거 하고 그다음에 플래시 스트리트 댄스. 플래시 댄스도 괜찮았지. 그것도 그렇지. 자켓 귀엽잖아. 아 그건 자켓에 먹고 들어갔지. 그리고 그거야말로 영화를 그러니까요. 보고 있으면 네. 나올 때 사고 싶은 그치. OST.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랬대. 플래시 댄스 나올 때 처음에 시사회를 했는데 그 영화 끝나고 이제 통로에 시사회를 하는데 무슨 높은 사람이 이제 가서 봤더니 끝나고 이제 영화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통로에 네. 그 스피커 있잖아. 네. 스피커에서 이제 아이린 카라 노래를 네. 막 틀어오니까 복도에서 사람들이 안 나가고 춤을 아. 추더래. 그래서 뭐 심상치 않으니까 초도 발주 더 내라고 그랬는데 영화 장면 같은데 어. 막 뒤를 전화하는 거잖아. 어. 야 심상치 않아. 만장 더 찍어. 근데 이러면서. 안 했대. 안 했대? 안 했다고? 아, 야. 하여튼 그게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영화 끝나자마자 근처에 레코드 스토어로 막 몰려간 거야. 더 살려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그 팔고 싶어도 물건이 없었대. 한국에서 많이 그랬잖아. 리아카한테 다 뺏겨. 그렇지. 우리 리아카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걔네들 미국도 그러지 않았을까?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야, 일주일 공란이었으면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약간 영화의 테마를 딱 이렇게 잘 짚어주고 분위기 잡아주는 그때는 OST들이 그랬어. 있었고 지금은 뭐 안 그래 안 없잖아.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 그런 거 알죠. 없잖아 지금. 고스트버스터즈 뭐 이런 것도 그거 그냥 괜찮았어. 고스파 짜자자자자자 이것만 딱 들어도 딱 떠오르고 영화하고 그 메인 주제하고 딱 매칭된 이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쪽 유가 하나 있었고 또 이쪽에는 이제 존 윌리엄스부터 스코어. 그러니까 스코어들 스코어 아 스코파의 충성심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죠. 그쪽 취향은 아니네. 거기 어디 가서 말도 못 붙이겠더라. 뭐 어디 가서 한수지 뭐 욕이라도 했다가는 큰일 나요. 어우, 큰일 나? 얘기 안 해. 저는 얼마 저기 저 친구랑도 그술 먹고 작업실에서 가끔 저 급파야? 베를린 필 저기 작곡가잖아요. 클래식하고 작곡 베를린 필을 놓고 하는 게 있는데 짠짠짠 짜라잔 존나 멋있게 있어요. 짠짠짠 짠짜잔 하니까 곡 중간인데 사람들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그러니까 이게 스코어 파들이 확실히 있고 스코어 그쪽 계통이 있고 스코어도 중요하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그 영화 분위기 다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고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야. 제가 아까도 오면서 찾아봤거든요. 제가 맨 처음 본 영화가 스타워즈인지 아니면은 슈퍼맨인지 거의 겹치는 거야. 이게 7778, 79 다 겹쳐 있어요. 그리고 음. 심지어 스타워즈를 우리나라 개봉한 게 미국이 77년이고 우리는 78년인 것 같더라고. 또 보니까 그때 언제쯤에 내가 가서 본 거야. 아 슈퍼맨도 있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슈퍼맨도 메인 스코어 이거 그럼요. 뭐 그러니까 그땐 다 그 사람이 아도 친 거 아니야? 다 놓쳤죠. 그치. 그래서 노래가 비슷비슷해 다. 지금의 한스 빠빠빠. 지머처럼. 빠빠빠빠. 그렇지. 이게 그거하고 그 인디아나 존스하고 다 비슷하네.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한 거잖아. 다 그 사람이 한 거야? 에이트 공대 기억나세요? 빰빰빰. 자, 가만있어 봐. 뭐 가만있어 이게 헷갈리는데. 재밌는 스승의 거, 은혜 부르다가 그거야 그거. 자, 넘어가는데. 빰빠밤빰 요거 인디애나 존스. 맞아 인디아나 존스. 이 빰빠밤빰 빰빠밤 인디애나 존스. 에이트, 에이트 공대는 빰빠밤빰 빰빰빰. 이게 바빠서 이게 자기 비슷해. 목재. 비슷해. 비슷하네. 그러니까 클래식도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이게 있고 빰빰빰 빰빰빰빰빰 있는 것처럼
아 이거 우리가 표절 한번 해야 돼 이제. 한번 다뤄야 돼. 아 진짜.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 없던 시절에 그런 거 그 OST가 생각이 안 난 게 딱 생긴 게 애들이랑 이제 키트, 에어울프, 맥가이버 이런 얘기를 하다가 메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맥가이버 이렇게 키트 짠짜가자가자가자가자가 뭐 이거 하는데 에어울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네 명이 한꺼번에 다. 오씨. 에어프 뭐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나도 생각 안 찾아보지? 나는데. 네.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이름 딱 뜰 때 뭐 있는데. 제가 한 두 노트만 하면 다 알아요.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맞아. 이게 한 2시 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우와. 지금이야 이제 처음 나오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때 그 이런 OST 강력한 OST들의 그 멜로디가 그래. 진짜 후기 대단했던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이렇게 딱 되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가장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음악이 없으면 네. 영화가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음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그 간단한 사례가 있잖아. 조스. 조스 그치. 그렇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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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는 게 1번이 있고 없기만 없는데 없으면 당연히 이상하지. 근데 만약에 아기상어 거기 나오면 얼마나 웃기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그렇죠. 한 컷이지. 네, 음악이 맞아요.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 얼마 전에 조스 1을 TV에서 해주길래 봤거든요. 가끔 해. 예. 여름이라고. 근데 지금 봐도 잘 만들었어요, 진짜 영화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이야기가 재밌지. 얘기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그 캐릭터들의 스토리들도 되게 흥미진진하고 연기도 너무 잘했고 진짜. 물론 지금처럼 막 상어를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더라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건 이제 투노트 아니야. 그러니까 투노트가 나지. 아 그거 알아? 예전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무성 영화 있잖아. 네. 헐리우드의 무성 영화를 보면 이게 막 잠깐 장면이 네. 나오고 갑자기 까만 화면에 네. 흰색 글씨로 그렇죠. 이 대사가 타이틀이 나오죠. 이제 그죠. 딱 정제해가지고 뭐 누가 뭐 누구를 만났다 뭐 그 넘어가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음악을 입힌 거 아니야. 그렇죠. 최초는 실제로 극장에서 라이브로 하지 그치. 어, 라이브로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발전된 게 그 영사 기사가 그 나는 얘기만 들어도 못할 것 같아. 틀면서 네. 영화를 틀면서 딱 그때 해당 시퀀스가 나오면 그 사람이 LP를 트는 거야. 와 진정한 DJ네요 이거 진짜. 둘이 같이 하는 거야. 이거. 나한테 못해 이거. 그렇지. 그거 우리가 텍스트로 봤는데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편하니까 네. 이제 아마 나도 실물을 볼 수가 없으니 뭐 비타폰이었나? 그래서 그 두 벌의 미디어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같이 녹음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완전 이제 하나로 합본이 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지 않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부터 음악은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네요. 더 강력해지긴 했겠지만 뭐 비중 자체는 그리고 정말 역사가 오래된 거지. 그네요. 음악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대사가 그렇죠. 나중에 나오는 대사가 재즈싱어에 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계속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같이 돌리기 시작한 거야. 네. 근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노래를 하고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다시 노래를 하는데 이제 이게 통으로 녹음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처음으로 다이얼로그가 영화에 등장한 거야. 근데 거기 근데 또 말이 웃기는 게 사람이 노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아직 제대로 된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 또 들어보실래요? 또 다시 노래를 하고. 네. 근데 그 말이 되게 웃기지 않아? 처음 그때 이제 막 다들 그 이야기를 해. 극장에 모르고 갔는데 사람 말소리가 화면에서 나오니까 그때 관객들이 얼마나 놀랐겠냐고 그 이야기를 하지. 근데 하필이면 대사가
다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또 진짜 예, 인상적인 장면. 인상적이네요 진짜. 그러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보지 아니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언제나 지키고 싶은 것들 내게 어울리는 멋캐스팅. 자 이번 주도 그 롤링스톤과 NME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500곡 중에 양쪽에 이제 같이 올라 있는 노래 두 곡을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먼저는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 참 이런 이 두 단어는 이 락 음악사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정표를 세운 이름들인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메탈리카라는 밴드에 대해서 이게 뭔가를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빠들이 많아서 그래. 빠들도 많고 까들도 많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약간 마이클 잭슨을 놓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팝에서의 마이클 잭슨과 락에서의 아이고, 메탈리카. 마이클 잭슨 팬들은 더 온순하지 않아? 차라리 난 락 쪽이 근데 오히려 저는요 마이클 잭슨 팬들한테 웃어?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걔 좀 뭐 저는 또 마이클 잭슨 광빠니까 저만 해도 전 메탈리카도 좋아하고 마이클 잭슨 좋아하지만 누가 둘을 다 동시에 욕하면은 마이클 잭슨 욕한 놈 좀 나와봐서 이게 먼저 가더라고요. 저도. 하긴 나도 옛날에 마이클 잭슨 동영상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 네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막 따지는 네. 댓글들이 있긴 있어. 근데 보면 또 락은 또 락이 좀 단순하긴 한데 뭐 딱 그거 있잖아. 뭐 자기들 좋아하는 밴드 미만 잡 이걸로 그렇죠. 모든 게 다 표현되잖아. 화가 많아서 그래. 맞아. 뭐 조그만 뭐 자기는 아는데 자기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면 이제 다 족밥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죠. 메탈리카도 사실 엔터 샌드맨 요 앨범 메탈리카의 블랙 앨범. 블랙 앨범이죠. 이 앨범 전까지만 해도 다르지. 음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음악이. 그때는 이제 소위 스래시 메탈의 대부 And Justice for All. 올까지. 그래서 메탈리카, 뭐 메가데스, 뭐 이제 뭐 엔스렉스, 뭐 이제 이런 이제 뭐 4대 천왕들이 있어요. 또 그쪽도. 그러면 가만 있어봐. 그렇지. 4대 천왕이 있었지. 예. 뭐 그다음에 뭐 메가데스, 메탈리카, 엔스렉스랑 슬레이어. 슬레이어. 네 개. 딴 데 넣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그렇잖아요. 4대 기타리스트 그러면은 버전이 한 100개 있어, 진짜. 어쨌든 시애틀로 우리 나중에 기준을 놓고 보면 3대 라이브 명반. 서로 3대. 몇 대 3대 4대 그거 한번 특집해도 되겠다. 서로 3대 골랐는데 3대 기타리스트. 내가 고른 게 아니면 씹는 거야, 이제. 그렇지. 어. 에이, 그건 아니지. 어따 그게 3대요. 걔가 어디서 글 들어와? 이러면서. 그렇지. 그때가 그 전까지 앨범은 특히나 메탈리카가 달랐던 게 스래시 메탈인데 그러니까 스래시 메탈을 등에 업은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잖아. 맞아요. 노래가 겁나 복잡하고 하나의 곡 안에서도 계속 맞아. 구조가 네, 바뀌고 변주 길고 나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딱 요때가 이제 자기들이 아마 형들이 우리도 한번 더 이상 음지의 그 스타 말고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자. 먹어보자. 그런 거야? 난 여기 딱 말했듯이 여기까지 딱 두고 접었어. 메탈리카를 접었어. 이런 형들이 많아요. 원래 기존의 실제로도 메탈리카 대부분 간신 힘들게 들었어. 저스티스 볼도 힘들게 간신 들었어. 그러니까 실은 그 장르에 대해서 그리고 밴드에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아까 말했듯이 네. 얘기하면 맞아. 반응이 극단적인 거지. 형은 라이드 더 라이트닝 그때지. 최고야. 그러니까 이런 이 형들이 라이드 라이팅하고 막 심지어 킬에몰 그것도 남들 모을 때 난 그걸 했고 마스터피만 가도 좀 하다가 돈 냄새 나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런 형들이 나중에 엔터 샌드맨 나왔을 때 야, 그렇게 돈이 좋더냐. 이렇게 하면 다 버렸단 말이야. 그렇지. 다 버렸을 때. 왜냐면 라디오에서 틀 수 있는 곡이 돼버린 거 아니야. 제가 사실 예전에 루노라코스 형의 이 채널을 딱 보다가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형이 이제 그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살짝 뒤로 나는 빠져서 뒤쪽을 해야지. 그런다 어디를 보다가 테이프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테이프들이 이제 락 밴드들의 테이프들이 딱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테이프가 쌓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91년 8월 12일 메탈리카 블랙 앨범, 91년 8월 27일 펄잼의 10, 91년 9월 17일 건센 로지즈 유주얼 일루션 1, 2,
91년 9월 24일 레드 칠리 페퍼스 블러슈거 섹스 매직. 91년 10월 8일 사운드 가든. 그다음에 9월 24일 너바나 네버마인드. 이게 44일 동안에 다 쏟아진 앨범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때. 44일이야? 44일 동안 이 앨범이 다 나와요. 게다가 다 스타일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다른 스타일의 진짜 어지러운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딱 된 거지. 맞아. 여기서부터 나는 그럼 루노 형이 앞에 거 다 하고 다 먹었으니까 나 거기 뒤에 해가지고 자매품 44일도 있어요. 이걸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생각만 하고 첫 회를 대본을 썼어. 첫 회 대본을 써놨는데 코로나 난 다음에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꼭 한번 해보려고. 모회관에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제가 하면서 메탈리카 앨범으로 시작을 해야지 블랙 앨범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조사를 좀 이제 빡시게 한 거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저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알게 되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사실 돈도 돈인데 이 제임스 해필드랑 라스 울리 얘 둘이 이제 그 대가리잖아요. 이 둘이 술 먹다가 우리가 한 곡에서 기타 리프 딱 2개 그냥. 리프 2개만 가지고 만드는 곡을 좀 만들어 보자. 지쳤네.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곡이 씨발 내가 7개를 썼는데 곡이 아직도 안 끝났어.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라이터스 블락이 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는 좀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근데 때마침에 이제 우리 그 기타리스트 커크 해미씨 참 거기서 또 인정 못 받잖아요. 거기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지. 그 형도 어디 가나 그렇게 떨어지는 형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참 인정 못 받는 그 형이 그 엔터 샌드맨 초기 앞에 리프를 짜버렸으니까. 그리고 사실 엔터 샌드맨 들어보면 커크 해미씨 솔로 못 친다고 욕을 뒤지게 먹지만 엔터 샌드맨에서만큼은 솔로가 괜찮아요. 와와도 들어가고 솜부터 잘 치는데 왜?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앨범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노래를 썼는데 노래가 형 말만처럼 너무 이제 심플해지고 라디오에 틀 수 있고 돈 떨어지는 소리가 팍팍팍 들리는데 실제로 돈이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스래시 메탈의 제왕에서 그냥 락의 제왕이 그냥 한순간에 된 거죠. 그 뒤로 돈 더 많이 벌었나? 나는 앨범 하나도 안 샀는데. 형 안 듣던 사람들 다 들었어? 다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팬들 중에 일부는 근데 많은 수는 아니야. 일부는 떨어져 나갔지만 메탈리카를 모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한 3,100만 장 정도 팔렸거든. 그러면 그게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리스트에도 지금 18인가 정도 20위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팔렸지. 그래서 상규가 그거 언제부터 할까요, 방송? 모르겠어요. 근데 형 거 보다가 내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나도 요런 저는 다음 주부터 메탈리카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도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형이 하시고 가끔 불러주세요. 못할 것 같아 나는. 우리 형 만드는 걸 보면은 그게 이게 일단은 짬이 손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간다. 못할 것 같아. 어쨌든 그 메탈리카 저도 처음에 딱 그 앨범을 들었을 때 저도 라이드 더 라이트닝 파였거든. 크리핑 데스 맛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박자를 처음 번을 들어도 안 지겹거든. 근데 이제 이 뒤로 가면은 한 번 다 전곡 앨범 듣기가 힘들어. 그쵸. 흥미가 안 그만큼 생겨. 스타일이 다른 거야. 흥미가 안 생겨. 근데 사실 그때 91년도잖아요. 그 이제 80년대랑 90년대 가장 큰 차이가 그런 그러니까 약간 양쪽으로 쏟아붓는 락 밴드 사운드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90년대 초중반이다 보니까 그 전의 곡들이 만약에 90년대 이후의 사운드로 녹음이 됐었으면은 사람들이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근데 그 전게 사운드가 좀 약간 구려. 그리고 막 킥도 막 약간 날라댕기고 기타 소리도 저 멀리 있고 막 이상해. 그러다가 여기는 띵디리리리 둥 하는데 오씨 이렇게 되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야 이게 좀 이게 밴드가 한번 진일보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었죠. 그래서 월 오브 사운드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 네. 근데 이제 80년대 때는 데프 레퍼드가 존나 두텁게 쌓았고 그렇죠. 근데 메탈리카 멤버들은 이 블랙 앨범을 월 오브 기타라 그러거든. 같은 말이지. 그쵸. 그만큼 그 전까지 사운드가 강력한데 듣고 있으면 어딘가 이렇게 바람이 숭숭숭 새는 느낌이지. 여기는 그럼 스테이크로 치면 그러니까 입사만 진짜 알맹이가 그냥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먹힌 거지. 그리고 그걸 진짜 지금 들어도 처음에 땡데레레 짠짠짠짠 나오면 자주 들어. 좋아. 와 진짜 막 사운드로는 정말 특히나 또 그때 90년대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특히 락 밴드 좋아하던 사람들이 한국 사운드와 외국 사운드에 대한 이 뭐랄까 정말 피해 의식이 너무 많을 때야. 얘네들은 어쩜 이렇게 사운드를 잘 만들어? 이런 때였으니까 더더욱이 그 메탈리카의 블랙 앨범은 더더욱 그랬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또 기존의 팬들 중에 동희처럼 실망한 사람이 있지만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제 로드에서 발생하지. 로드 리로드니 가면서 로드가 한 5년인가 있다가 그쵸. 한참 있다가 네. 나왔는데 그때는 진짜 다들 분노했지. 그래서 그때는 다 분노했죠. 메탈리카라고 부르지 않고 얼터리카라고 그렇죠. 불렀거든. 아, 심지어 진짜 욕 많이 했어. 메탈하고 이제 소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80년대까지랑 90년대랑 이렇게 나눠지면서 뭐 80년대 형들이 90년대에서 우리 때 머리는 감았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근데 그 어떤 기타라는 메탈에서 기타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제 메탈이 써야 되는 브랜드가 있거든. 근데 메탈리카가 그 상징이 메탈리카가 갑자기 팬더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그럼 왜 그런 거야? 동글동글한 이제 얘네들도 거. 뭔가 변화를 좀 이제 주겠다고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정말 가장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돌아가는 데가 거의 10년이 걸렸지. 그러니까요. 세인트 앵거가 네. 거의 한 10년 있다가 물론 세인트 앵거도 그 평가가 확 갈리지만 네. 어쨌든 대체적인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턴했다 그나마, 이렇게 된 거니까. 그 10년이 이상했는데 그래도 그 형들은 그래도 계속 공연을 다니잖아. 아직도 그쵸. 공연을 하고. 월드 투어를 계속하니까 제가 메탈리카 얼마나 좋아.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연 가가지고 욕하든가 말든가 크리핑돼서 다시 하면 또 형들이 와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아무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이다 부러워. 세인트 앵거로 돌아올 때도 이 형들이 야 우리 너무 돌아왔나 봐. 야, 진짜 우리가 원래 존나 세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뮤직비디오를 교도소에서 찍어요. 교도소에 막 이런 이제 그 문신 있고 이만한 형들이 수감돼 있고 철창이 있고 그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교도소 측에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 사인하고 뭐 이런부터 나와. 그러니까 일단 이 형들이 정말 세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야 진짜. 그래도 재수자들도 메탈리카 보면 좋아하지. 좋아하죠. 그럼요. 누가 시비처럼. 걔네들도 인종별로 갈라놓잖아요. 왜냐면 섞어놓으면 난리날 다 죽으니까. 예전 제임스 브라운이 또 가정폭력을 일으켜가지고 또 수감될 때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교도소 입구서부터 제임스 브라운이 수감될 방까지 레드카펫을 깔아줬대 제도자들이. 그걸 구해가지고 킹 왔다고 대접받지. 여기서 딱 보고 와. 그러니까 메탈리카 백인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난리 난 거지.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윤권 씨가 받았던 대접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동서양의 차이네. 사회가 노래 불러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가 뮤지션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다. 딴따라와 우리들의 왕이냐. 아티스트다. 이거의 차이다. 물론 제임스 브라운이 또 쌓아 놓은 게 있기 있겠지. 때문에 뭐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지만 슬프네 갑자기. 슬프죠. 그가 근데 그 미드 중에 네. 그 무슨 유명한 미드 제목 기억 안 나거든. 거기 뭐 이렇게 뭐 재벌 그러니까 기업 비즈니스맨들 나오는 미드 중에 뭐 돈 많이 벌어갖고 뭐 캐나다인가 오늘 메탈리카 공연 한번 보러 갈까? 그리고 비행기 타고 휙 주말에 가서 메탈리카가 얘네들을 위해서 단독 공연해줘 그냥. 우와. 그게 드라마에 찍혀 있어 이렇게 실제 나와갖고. 아니, 그래서 그걸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고 이 형들 맛 같네요. 근데 그건 어차피 픽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응했다는 거지 그렇게. 그런 설정에 자기들이 이 돈 많은 애들 있잖아. 돈 많은 애를 위해서 딱 4명만 앉혀놓고 거기서 그 공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재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근데 실제로 그레이하운드라는 그 미국의 고속버스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애가 뭐 재벌집이잖아. 거기 재벌집 그 집안에 애가 레드 칠리 페퍼스를 좋아해서 자기 생일 파티에 레드 칠리 페퍼스를 불러달라고 해서 돈을 엄청 주고 갔대요. 갔대? 네, 그 집에 가서 공연했대. 돈 많이 주면 몰래 가는 건 상관없는데 증거 안 나오게. 그렇지. 근데 또 메탈리카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잡은 가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형들도 뭐좀 그래 보이긴 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만약에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드라마 뭐지 그 넷플릭스에서 한 건데 그
거기는 또 아리오 스피드웨건이 네. 봤는데 아리오 그 있잖아, 스피드웨건이 그 보이는데 거기 나오는 거 나오잖아. 봤어. 근데 거기도 보면 스토리가 그 부부가 이제 마약 거래 하고 제목이 생각 안 난다. 근데 이제 그걸 감추는 돈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 밴드가 참여하는 거 아니야. 저수지에 호수 나오는 그거 유명.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아리오 스피드웨건 부르더라고. 맞죠. 처음에 그 케빈 크로닌이 음. 그러니까 스토리가 조금 그러니까 뭐 좀 할까 말까 뭐 약간 고민도 했는데 뭐 딸애가 뭐 아빠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나갔을 수도 있지. 아무튼 근데 그거 있잖아. 샌드맨. 네. 엔터 샌드맨이면 어쨌든 샌드맨 샌드맨이죠. 샌드맨 등장 뭐 그런 거겠죠. 나왔어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봤거든. 왜냐면 그동안 이 노래는 맨날 막 이러고 듣다가 가사도 되게 단순하고 메탈리카 멤버들도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뜻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없어. 없어요. 그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의견은 그러니까 이제 악몽. 그렇죠. 현대인의 이제 악몽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러니까 샌드맨이라는 게 원래 그 동화에 나오는 거잖아. 우리말로 하면 망태기 할아버지죠. 망태기 할아버지. 그 모래를 애들 잘 때 눈에다 이렇게 뿌리면은 사르르 잠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꿈속에서 이제 동화 나라에 그렇죠. 간다. 그러니까 되게 예쁜 존재잖아. 그 팝송 있잖아. 그 미스터 샌드맨이라는 노래 있지. 뭐죠? 더 코데츠의 아주 옛날 노래인데 미스터 샌드맨 Bring me a dream 빰빰빰빰 한 노래가 되게 유명. 광고에도 많이 쓰였는데 50년대 빌인데. 그치, 90년대 그 정도 그지? 되지. 근데 왜 이제 이게 지금 이 악몽의 존재로 샌드맨으로 나타났는가? 그 만화 있잖아. 그 둘리가 건물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소주 마시고 담배 피는 만화 그림 본 적 있어? 둘리가? 본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게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누가 보면 동심 파괴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은 동심 파괴가 아니라 어릴 때 둘리를 보고 자란 애들이 지금 성인이 됐을 때 그걸 보고 거기에 자기 감정이 대입이 되는 거지. 나도 저렇게. 그래서 나도 이건 좀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 봤거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샌드맨이 꿈속에서 네버랜드로 나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 내가 이제 삶에 찌든 현대인이 되고 애가 있는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 속에서 아들한테 아들 그 가사에 보면 나오잖아. 눈 한쪽 뜨고 자. 베개 꽉 잡고 그렇지. 샌드맨이 찾아올 줄 몰라. 근데 실은 이제 그게 아들한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해석 좋은데? 그래서 보면 조금 슬플 수도 있어. 어릴 때에 샌드맨이 나이가 들듯이 자기도 흑화된 거지. 우리처럼. 그렇지. 동희 너는 잠은 잘 자니? 요새 술 많이 먹는데 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숙면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샌드맨이 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한번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근데 제일 황당한 해석은 그거지 뭐 아이들이 악몽을 꾸지 못하게 하는 노래다라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런 메탈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 예쁘게 노래를 불러야지. 그렇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제임스 해필드가 그 메탈 쪽에서도 드물게 가사를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현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잘 쓰지. 굉장히 잘 쓰고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내가 말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뒤틀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뭐 가능한 뭐 이 앨범에 있는 다른 노래들도 보면 가사들이 되게 멋있어요. 그 주로 주제가 예전부터 네. 예전 앨범부터 약간 불안, 두려움, 그렇죠. 존재, 그걸 뭐 이런 극복하거나 네. 아니면 저기 마스터 오브 퍼펫처럼 결국 약간 그건 극복 그렇죠. 못한다는 그렇죠. 결론이잖아. 그렇죠. 어쨌든 그런 주제를 많이 쓰니까. 그 앨범 이제 사실 원래 이 블랙 앨범이 정식 명칭은 메탈리카의 메탈리카 앨범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까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거 잘 보면 그 뱀 파란색. 그 뭐 있어. 뱀 한 마리 또 안 쓰고 있는 거. 그 뱀이 그거라고 그러던데요. 예전에 미국 초창기에 뭐 거기 뭐 혁명가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쪽에 뭐 들었던 깃발에 있었던 그 어느 시대? 그러니까 완전 미국의 초창기 처음 건너왔을 때. 그렇죠.
그 마크이고 그게 Don't Tread on Me라고 써 있대요. 그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Don't Tread on Me 디리리리 그러니까 나를 밟지 마라.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앨범을 통해서 쏟아질 비난을 미리 알아챈 제임스 해필드가 까지 마라. 진짜 나 까지 마. 근데 소심했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보일 듯 말 듯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처음에 테이프 샀는데 테이프는 진짜 검했어 라이센스. 맞아요. 네. 그 기억나거든. 가게에서 샀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보는데 네. 그냥 까매.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뱀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메탈리카 멤버들이 이렇게 이만하게 이제 LP 사이즈로 출력한 것들을 후보를 몇 개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다 이렇게 먼저 정하는 거야. 뭐로 할까 하는데 이게 좋겠다. 이게 안 돼. 뭐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카메라가 여기서 찍고 있잖아요. 다 까만색이야. 그냥 다 까만색. 거기에 크게 뱀 한 마리가 있든지 아니, 뱀이 좀 진하든지 그냥 이거 갖고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그러고 있는데 어차피 출력하면 보이지도 그러니까 않는 보이지도 거를. 않는 거를 그러고 있더라고. 어쨌든 요게 저는 이제 이 메탈리카의 메탈리카 앨범이 갖는 의미가 메탈리카로서는 혁명적인 이제 변화 그리고 당시에 소위 이제 시애틀발 소위 얼터너티브 그 게러지 뭐 이런 뭐 그런지 사운드가 확 치고 있을 때 메탈 안 죽었어. 뭐 이러면서 우리도 살아 있어. 이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막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전작처럼 또 냈으면 물론 인기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많았겠지만 이런 레벨까지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 44일 동안 나왔던 앨범도 메탈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게 메탈리카랑 약간 건센로지스 정도인데 건센로지스도 좀 막 우리가 메탈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제일 센 쪽에서 그 안에 당당히 들어가서 뭐 앨범 차트 쫙 올라가고 했었던 거는 그래도 형님들이 아직까지 활동하실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죠 사실은. 저도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LA에서 우연히 메탈리카 공연을 봤었거든요. 봤어? 네. 그때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어갖고. 너무 멋있어서.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이렇게 이런 공연하면 무대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다가 무대를 동그랗게 만들고 이렇게 둘러서 보고. 네. 그렇게 하더라. 그거 마이크를 수십 개를 꽂아놓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여기 조명탑 4개가 있어요. 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쫙 해주는데 조명탑 하나 불나고 중간에 엔지니어 떨어지고 문 열리고 앰뷸런스 들어오고 전기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이런 전구 몇 개 내려와갖고 조명 다 꺼져 안 들려. 요만한 앰프 놓고 야 게러지에서 합주하던 것처럼 해볼까 그러고 크리핑 데스 막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빵 들어오고 막 울고 막 그랬었던 게 그런 앨범 저한테는. 그래도 그때 고척에서 할 때는 그런 무대 세팅이 안 되니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때 그 투어가 진짜 죽였었는데 십자가들 올라왔다가 무대 우르르 무너지고 막 그러면 진짜 으아 그랬었는데. 그래 또 공연하면 또 가고 싶긴 하네. 메탈리카니까요. 메탈리카가 우리 10년 안에 한 번 정도 더 오지 않을까? 이제 막판 한번 도셔야죠. 우리나라 또 좋아하시니까. 힘들다며 공연 이거 보는 거. 힘들죠. 그래도 체력적으로.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번 달도 계속 유럽 쪽에서 투어하던데 아직도 짱짱하게 잘 다니던데. 메탈리카는 맘만 먹으면 투어를 쉬지 않을 수 있는 밴드니까. 그런데 커크 에미시 보면 이렇게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지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좀 보면 안쓰럽긴 하더라. 그래도 지금 저기 그 메탈리카 베이스 치러 들어온 그 사람 누구죠? 트루히요? 네. 원래 뭐 오지 오스본도 쳤었고 뭐 했었다가 그 사람 들어올 때 그 다큐멘터리 그 사람이 메탈리카 영입되는 장면 와 이만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저쪽에서부터 딱 들었는데 헤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어깨를 이렇게 접고 들어와 이렇게.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말이면서. 그런데 와가지고 계약서 이제 사인하면서 하는데 그냥 이거는 너 우리의 친구가 된 기념 선물이야. 그래서 100만 불을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그거 보고 그래서 진짜 와 멋있다 씨. 아무것도 시효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는 시작도 안 했고 그냥 시작하니까 뭐 하나로 12억 8천 정도나 주는 거지. 부럽습니다. 10월 5일
제1은행 본점 신축 2점, 제1은행의 새 본점이 종로 1가에 등장했습니다. 넓은 휴식 공간과 첨단 서비스 시설, 새 건물은 앞서가는 제1은행의 참모습을 새롭게 보여드립니다. 고객을 으뜸으로 모시는 제1은행. 자, 이제 두 번째 같이 얘기해 볼 곡은 더 킬러스의 미스터 브라이트 사이드인데, 그러니까 이제 잠깐 휴식 시간 이제 동희랑 예전 음악 이야기를 네. 하다가 요게 이제 2004년에 나온 노래니까 그렇죠. 2000년대 초반이 이제 동희가 그 결혼도 하고 그 여기서 AV에 빠져서 어덜트 말고 어덜트 비디오가 아니고 오디오 비디오에 비디오. 빠져서 이제 나도 예전에 음악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쌓고 살던 시절이 있었고 동희는 그때가 그랬고 상규는 혹시 저는 근데 거의 계속 없지. 밴드를 했으니까. 밴드니까. 느낌이 그 미국 애들일까 영국 애들일까 그렇죠. 그냥 간지라는 네. 어떤 거 같아? 아 이거 얘네들이 섞였는데 그쵸. 맞출 필요 맞아요. 없어. 섞였어 지금 네. 딱히 뭐라 아닌데 영국의 흉내 아직 정보 모르거든. 영국의 흉내는 미국 애들 같은데. 그래? 맞아. 맞아? 정답이에요, 정답.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에 관해서 얘기할 만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음. 이거거든. 그래서 순위를 보면 롤링스톤은 378인데 NME에서 116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고 음. 라스베가스 출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는 미국이랑 영국 다 10위였어요. 싱글 차트에서. 근데 영국에서 365주 5일이 아니고 7년 동안 싱글 차트에 머물렀던 거야. 어마어마하네. 그 영국에서 역대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노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인데 영국 묵기의 음악을 한 거지. 영국 풍경.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흔히 이제 오아시스나 블러 같은 그런 브리팝도 조금 이제 죽고 그렇죠. 이제 밀레니엄이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1999년 요때 이제 끝나면서 일렉트로닉도 맛이 가고 힙합은 서서히 발전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인 밴드들이 재밌는 애들이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화이트 스트라이프스, 그렇죠. 그다음에 프란츠 퍼디넌드, 그다음에 얘네들, 힐라스. 그다음에 킹스 오브 레온, 네. 더 스트록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특히 얘네들이랑 몇몇 애들은 미국 애들이야. 네. 미국 애들인데 영국 스타일의 음악을 하니까 아마 이게 영국 애들이 봤을 때 그 자존심 있잖아. 네. 우리가 음악은 그래도 미국 놈들보다 낫지. 그런데 갑자기 젊은 미국 밴드가 약간 뉴오더 풍의 뉴오더 후반기 풍의 음악을 하니까 이게 아마 그런, 물론 노래 자체도 좋고 애들도 매력적이지만 그때 애들이 터질 수 있었던 게 그런 미국과 영국의 음악에 대한 그 부수적인 효과는 결코 무시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킬러스 로고가 그 땡땡이 네. 돼 있는데 되게 유명하거든. 라스베가스 출신이라 그랬잖아. 그 네온 사인 보드를 이미지로 쓴 거지. 킬러스라는 로고를. 일단 밴드 이름 자체가 왜 킬러스야? 뉴오더의 노래 중에 크리스탈이라는 노래가 그렇죠. 있거든. 그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면 가상의 밴드가 나오는데 그 드럼 앞에 더 킬러스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보고 그렇지. 지네들 이름을 정한 거거든. 게다가 결정적으로 옷이 수트가 굉장히 화려한 수트를 입고 나와. 처음에 되게 이상했잖아. 락 밴드가 무슨 옷을 저따구로 입고 나오냐고. 근데 저기 요 노래의 컨셉이 아니라 계속 저러고 다녀? 라이브를 보면 옷을 딱 잘 입고 나와. 근데 그게 라스베가스의 이미지인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그 지역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라스베가스의 이미지를 딱 들춰본 애들이 7, 80년대 영국풍의 음악을 하니까 이게 영국 애들이 더 좋아하는 거지. 물론 욕도 많이 했대 처음에. 저 미국 놈들 저 뭐지? 반대 케이스도 있지. 아크텍 몽키스는 영국 애들인데 대단히 게러지락 그렇죠. 리바이벌이니까 그건 또 오히려 나중에 미국에서 더 먹혔고. 지금 말씀하신 요 밴드들이 스트록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킬러스, 아크틱 몽키스 그리고 뭐 이 밴드들이 보면 90년대 초중반에 확 일어났었던 이제 게러지, 그 다음에 영국의 브리팝 이게 쫙 해먹다가 스르르르륵 하고 사실은 2000년대 요 시점은 이제 힙합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힙합이 다 먹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그때 이때만큼은 90년대만큼은 아니었으나 또 한 번의 락의 발버둥이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딱 나온 거죠.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지. 그쵸. 모던 락. 왜냐면 2010년대 이후에는 진짜 EDM이랑 힙합이 그쵸. 다 먹어버렸기 네네. 때문에 아니면 모든 것이 뒤섞인 팝.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글쎄 또 언제 리바이벌이 올지 몰라도 당분간은 안 오지 싶은데 그래요. 마지막 모를 일이죠. 락의 나름 부흥기였다 네. 그때가. 내가 좋아하는 뮤즈 나중에 뜨면 좀 네, 뮤즈는 뮤즈. 어느 시점이야? 그럼 이거보다 더 좀 앞인가? 뮤즈가 조금 더 앞이겠네요. 좀 더 앞이야? 네, 뮤즈. 뮤즈는 아직도 팬들이 많죠. 그 과가 좀 다르지. 그렇죠. 이쪽 계통이라. 얘들 기본적으로 물론 메이저에서 앨범이 나왔지만 인디라는 개념을 깔고 그쵸. 나오던 애들이거든. 심지어 얘네가 킬러스는 그 이제 멤버 같이 하던 멤버들이 라스베가스 하던 멤버들이 있었는데 야, 이 라스베가스에서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우리 LA로 가자. 멀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난 싫어. 그럼 넌 나가. 그리고 남아가지고 이제 또 애들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게 킬러스가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형 말씀하신 것처럼 LA 애들이 이렇게 수트를 막 과하게 입고 나왔으면은 뭐하냐. 아니지. 뭐하냐 너네 지금 진짜. 그리고 LA 애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LA 있는 밴드들이 공연할 때는 일부러 더 좀 허름한 티셔츠도 그치. 입고 뭐 약간 이제 이렇게 이미지 연출을 한 건데 이거랑은 또 다른 걸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케이스 그렇게 보이는 거고 라스베가스가 그 어떤 라스베가스의 근거를 두고 거기서 밴드 활동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 거기서 다 마술쇼 좀 하고 이상하지 뭐 그리고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는 밴드들이 있긴 있는데 다 그거였어. 랩메타라는 밴드들. 그렇죠, 그렇죠. 랩메탈하고. 그 이런 애들이 없었지. 근데 이 킬러스 이쪽 아무튼 그때 그 씬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 홍대 앞에 인디씬의 맞아. 두 번째 스트로크를 주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대 씬에 나온 애들은 대부분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음악을 듣고 나도 밴드 해야겠다라고 시작된 애들이라 얼터너티브가 많았고 펑크도 사실은 뉴펑크죠. 정말 섹스피스톨스나 뭐 크래시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린데이나 이런 거 듣고 우와 죽이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조상들이 거기 계셨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 오아시스 듣고 이제 나랑 이게 이런 1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온 애들은 이제 이런 거 듣고 이렇게 나온 거죠. 동현 들으니까 노래 어때? 어떤 거 같아? 별로야? 사실 내 취향.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 사람 취향은 뭐 당연히 당연히, 다르니까. 그때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음악을 담쌓고 안 듣게 된 시기가 있단 말이지. 나중에 이제 그때 그걸 찾아 들으려고 하는데 나도 동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게 그래서 60년대나 70년대 앨범 중 얼마나 많어. 우리가 어떻게 다 들어봐.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밴드에 꽂혔어. 그래서 다시 찾아보면 되게 좋거든. 근데 약간 90년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내가 놓친 시기의 음반을 이런 게 있었네. 다시 들어봐도 별로인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아니 그게 원래 그 더 예전의 음악이 클래식 락이 진짜 더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90년대나 만약에 이런 킬러스의 음악을 놓쳤다가 다시 들었는데 오 되게 좋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뭘까? 왜 우리는 이 요맘때 음악을 놓친 걸 다시 들으면 그렇지. 별 감흥을 못 받을까? 그래서 역시 음악이 그 우리한테 그 처음부터 박힌 그 처음 음악을 들었을 때가 어미새 효과처럼 그러니까 7, 80년대 음악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일 수도 있고. 그럴기도 하거니와 그 음악을 이제 들었을 때 그때 내 나이, 내 환경, 내가 하고 있던 나의 뭐 연인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그 음악을 완성하잖아요. 다시 들었을 때 그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Take On Me라는 노래를 고등학교 1학년 내내 방송반에 점심시간에 트니까 Take On Me를 나중에 딱 들었는데 계란말이 냄새가 확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Take On Me 나올 때 계란말이 나온 거니까 마들린 빵 냄새 난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악을 잠깐 안 듣는 시기가 있었다면은 그 음악이 음악 자체 좋지만 난 처음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내 기억이랑 결부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아마 나처럼 그냥 락 메탈 좋아하는 사람 보면 다 80년대 초중반, 70년대 이렇게 고 중심축으로 옛날 것 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LA 메탈까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게 딱 LA 그 메탈까지 정도. 본조비까지 들어줄 수 있어. 요 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이런 음악하고는 안 이 맞-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안 이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해버리면 선행으로 해버리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음악이 나왔던 시기가 그 예를 들어 동이랑 난 나이가 같으니까 우리 인생의 그때 시기가 보면 그냥 딱히 기억할 건 없고 그냥 바쁘게 일하고 뭐 지냈으니까 약간 그 음악에 대한 정서 자체가 약간 고갈된 시기라는 것도 그럴 약간 수 연결이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겠네. 정답은 없다. 정답. 하여튼 막 징기 싫어. 너무 성의 없어. 확실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서사가 싫어. 없고 뭐 징기 그러니까 나는 이 노래를 형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뒤에서도 둔둔따간 둔둔따간 해서 둔둔둔둔둔둔둔 하고 있고 심지어 보컬 멜로디가 계속 따라리라라라라라 이건 동영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노래야. 이거 여기 애들이 다 이렇게 불러. 이, 너무 싫어. 이거 저기 아카펠라만 들으면 재밌겠다. 반주 없는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누가 나이키를 신는다. 나이키는 세계의 스타 플레이어가 신는 승리의 스포츠화입니다. 명동 제1백화점앞 나이키 직매장에서 구입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한국 대중음악 명반에 선정된 앨범을 살펴볼 건데 방금 들었던 노래가 수록된 밴드 W의 Where the Story Ends. W가 원래 밴드 이름을 Where the Story Ends로 하시려다가 그렇죠. 너무 길어서 W로 한 거지. W라고. 생각해 보면 방금 우리 말했던 그 네. 서양 애들이랑 네. 하고도 시기적으로는 조금 비슷하죠. 비슷하지. 네, 맞아요. 월드컵 끝나고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 전까지 아우라라는 게 네. 있었어 그 시대에. 네. 그러니까 어제 오랜만에 이 앨범을 다시 듣고 근데 자꾸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소재가 떠오르냐면은 내 이름은 김삼순이랑 커피 프린스 1호 같은 드라마랑 네. 그다음에 이제 믿기지 않겠지만 그때는 나도 허리가 27이었기 때문에 그 부츠컷 청바지 알지? 끝에 네. 약간 거. 그래서 나는 그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걸 구매 대행으로 샀었거든. 신발은 항상 푸마 레이서. 머리는 샤기 컷은 용기가 안 나서 못했는데 그 지난번에 그 영상 있잖아. 우리 경악했던 그 상규가 노래하는 영상에 그때는 샤기 컷 하고 있지 않았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잠깐 생각이 나대. 그래서 왠지 노래를 듣는데 그냥 자꾸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왜 그러고 다녔는데? 응? 샤기 컷은 안 했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정상이야. 정상이야? 청바지가 그냥 끝단이 살짝 벌어진 것 뿐이야. 그때 염색도 안 했고. 지금보다 살이 안 쪘을 뿐. 근데 동의는 결국 시기가 겹치네. 겹쳐. 다 결혼하고. 비슷해. 다 음악에 2005년이면 막 2002년 때 그 응원가로 한참 히트치고 네. 다음 월드컵 때 또 다 뛰어들겠다고 막 밴드들 그랬죠. 이를 알고 이제 내년이면 월드컵이잖아. 2006 월드컵. 그렇죠.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고. 2006년 월드컵, 2002년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월드컵이라는 게 갑자기 우리 사회 이 전체 산업에 가장 중요한 사이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악계에도 때는 이때다. 네네 이때다. 준비하자. 너무 많이 나왔어 2006년에. 그리고 하나도 안 됐어. 하나도 안 됐어. 안 되지. 근데 상규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좀 멋을 많이 부리고 다닐 때 아닌가? 이제 홍대 앞에서는 뭐 공연을 많이 하니까 공연할 때는 이제 옷이나 머리나 뭐 프로필 사진 찍고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했어야 됐던 게 좀 있죠. 왜냐면 뭐 무대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근데 2010년 이후는 나도 진짜 모르겠고 진짜 완전 아저씨가 이제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런 약간 30대? 30대네. 그렇지. 완전 아저씨 되기 전에. 그래서 그때에 조금 더 애착이 있나 보다. 뭔가 그 시절에 그 10년간의 아우라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음악도 보면 지금 요때가
진짜 좋은 밴드가 많이 나왔던 게 그러니까 지금 딱 이런 음악 네. W라든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클래식 과이 네. 또 플럭서스 쪽이죠 다. 음. 진짜. 이게 사실 그리고 2002년에 여기 좋은 밴드 있었네. 와이너스의 데뷔 앨범이 2002년이죠. 예. 그래서 요때가 제가 98년에 밴드를 만들어갖고 데뷔 앨범 내는데 4년 걸려요. 왜 그랬어요? 그때는 앨범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웠고 더더군다나 앨범이 없는데 여기저기 다 댕겼어요. 그냥 락 페스티벌도 나갔다니까. 앨범이 없는데. 앨범 그렇지. 근데 원래 그게 정상이지. 2천만 원 그때 2천만 원이면 냈는데 2천만 원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알바 해야지. 아, 그리고 보면 그거 있네. 제일 중요한 거. 롤러코스터. 그렇죠. 롤러코스터. 99년이잖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약간 데뷔 앨범이 나온 건 간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카테고리거든. 애시드 재즈의 그렇죠. 약간 일렉트로닉의 굉장히 깔끔한 사운드의 도시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신나긴 한데 네. 딱 정신줄 놓기 전까지만 신나는 그렇죠.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서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야 춤을 추려면 제대로 추든가 살짝 뛰다가 마네.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이때가 되게 아까운 게 여기서 반짝하고 이분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남기거나 계속 롱런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게 그렇죠. 너무너무 아쉬워. 그때는 그때 들으면서 90년대만 해도 특히 막 시부야 K 음반 같은 것도 막 3, 4만 원씩 주고 샀잖아 CD를. 네. 근데 이 팀들이 나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비벼 보겠네. 네네네. 브랜뉴 헤비스랑 인코그니토 같은 거 안 사도 되겠다. 일본 애들 거 안 사도 되겠다. 이 정도였는데 좀 여기서 확장이 못된 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뉴 에비스, 뭐 인코그니토 그리고 또 뭐 자미로콰이 뭐 이런 되게 세련되고 연주도 잘하는데 깔끔하고 단지 이제 너무 정리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뭐 뭐냐 이렇게 굳이 뭐 그러니까 신나다가 자기가 차단을 해버려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정장을 다 끼는 걸 입고 칵테일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음악들이 다. 이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멋있으니까. 근데 야 음악은 이제 티셔츠도 좀 찢고 뭐 이런 거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렸지만 여기 이 장르도 부심이 굉장히 쩔지. 쩔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부심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위치를 차지했냐면 W and the Whale 할 때 그 SK텔레콤 광고로 RPG 선샤인. 네, RPG. 그래가지고 뭐 약간의 인터넷과 뭐 그때는 공중파도 또 나왔잖아. 그 덕에. 그때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 SKT 광고 대행사 관계자가 그거를 믹싱 버전을 듣고 이거 혹시 발표를 우리 광고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냐? 그럼 내가 밴드면은 아니 그런 상업적인 광고에 우리 음악을 넣으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끝났지 거기서. 근데 사실 그걸로 이제 빵. 그러면서 사실 W라는 이제 소위 이분이 이제 뭐 처음에는 뭐 별로 싫어하셨대? 아니 너 왜 그렇게 연기하냐? 감사합니다.로 끝났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됐냐면 알려진 것도 알려진 건데 이미지 메이킹이 세련된 음악, 세련된 음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홍대에 있는 애들은 약간 너무 안 세련된 애들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너무 안 세련됐고 도시적이고 이렇게 고급스럽고 한 걸 저쪽이 다 가져갔지. 게다가 이제 011이잖아. 011.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016 쓰는 것들은 이제 돈이 없고. 형 016이었어요? 나도 016. 나 017. 제일 처음에 017이 신세계. 016은 한솔. 017이 019도 있다. 019가 LG. 017이 제일 좀 싼티 나지 않았어? 브랜드 이미지가. 제일 뭐 그래도 실속형의 실속형. 네. 나중에 제일 기억나세요? 김혜수가 광고했던 거. 우리 집. 근데 그거 썼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제일 비싼 SK텔레콤이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블링블링한 이미지였어. 블링블링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지. 그리고 애니콜 제일 금 딱 들어 있는 거 이미지가 있거든 지금 제일. 그래서 대리점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애니콜 막 금딱 있는 거 주전 시기잖아요. 그거의 이미지를 등에 업고 노래도 들어보니까 블링블링해. 반짝반짝하고 세련됐고 뭐 신선해 좋아. 그걸 싹 가고 갑자기 우리는
그냥 거친 놈들이 되고 그렇게까지 거친 푸진 아이들, 남겨진 아이들. 남겨진 아이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음악 시장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적인 환경이 그러니까 물론 뮤지션이 잘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인 보장도 안 되는 음악 시장의 사이즈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좀 작은 특히 것 같아. 2010년대부터는 거의 이제 아이돌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끝났고 소위 이제 클럽 라이브 클럽 다니면서 공연 보던 사람들이 그때쯤이 되면은 90년대부터 봤던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먹잖아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근데 또 다른 생활로 바빠지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메꿔줄 그 다음 세대들이 아이돌로 다 빠져버리는데 실제로 아이돌들의 완성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여기는 후진 아이들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후진 아이들이 딱 되는 거고 예전에는 아이돌들 노래 못한다고 립싱크한다 지금은 너무 잘하잖아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오히려 인디 쪽이 그냥 감성에 그걸 호소하는 그렇죠. 이제는 누가 거기다 지갑을 이제 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되게 시점 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확 바뀌고 그리고 소위 이제 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죽어가게 되면서 클럽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좀 땀냄새 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더 이상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 되면서 도태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시기에 지금 막 이름도 다 생각 안 나는 굉장히 좋은 꼭 이런 장르가 아니래도 포크라든지 되게 많았는데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까워. 그래서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대? 20대 애들한테 만약에 뭐 리액션 영상을 만약에 찍어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쁘지 않을 거야. 내가 봐도 왜냐면 사운드 자체가 지금 음악과 처지지도 않고 맞아. 목소리도 좋고 연주도 좋으니까 그 아까워. 저기 유튜브 채널 중에 애기들한테 레전드 락 앨범들 들려주고 애기들? 얼마나 미국 애기? 애기 초등학교 1, 2학년 뭐 이런 애들한테 그거 깜짝 놀랐는데 갓난 애기 말하는 줄 알고 못 봤어. 애들한테 그 있거든요. 경기 일으키지. 초딩이야? 초딩한테 락을 들려주는 거야? 그걸 들려주는 거를 그 멤버들이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뭐 머틀리 크루가 애들이 막 표정이 뭐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진짜 스모킹 인 더 보이스로 그걸 뭐라는 거예요? 막 그러고 샤오레트 데뷔를 갖다 그래서 뭐 몇 개 밴드가 있었는데 그래도 신기했던 게 퀸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같은 밴드예요, 근데 한 팀이에요?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좀 락킹한 거랑 발라드를 같이 들려준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그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애가 얘네 위아더 챔피언 듣더니 이 사람은 약간 리얼 챔피언들인 것 같다. 막 감동받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한 밴드가 색깔이 하나의 장르를 딱 잡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기였고 그리고 이미 그때 영상 매체로 넘어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아이돌들은 영상 매체에다가 돈을 때려 박던 시절이니까 이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 이상으로 멋있게 보였고 이쪽 밴드 애들은 그걸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 이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후져 보이는 거지 이제. 그랬었던 게 좀 아쉽기는 해. 근데 그때 약간 그 이제 영상에 대해서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어라는 걸 좀 시도를 해봤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이쪽은 약간 음악 자체가 블링블링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들어도 전혀 후지지 않은 음악인데 벌써 20년 거의 20년 그렇죠, 전이라는 게 오늘은 왠지 좀 마음이 좀 짠하네. 우리도 그만큼 월드컵이 21년 됐잖아요 지금. 2002년 월드컵.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남자 중학생 애들을 이제 밴드 방과후처럼 해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이 제 선배님이라고 네가 와서 애들이랑 좀 놀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데리고 밴드를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기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애들이 걔네들 2002년생들이었어. 그 걔네들이라고 이거 갖고 밴드 얘기하고 놀다가 2002년생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월드컵 못 봤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죠? 평생 그 얘기만 듣고 자란 연도 애들인 거야. 아니야,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걔네들이랑 되게 재밌게 1년을 보냈고 그리고 공연도 막 나가고 대회도 나가고 근데 걔네들이 지금 군대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린 거야. 걔는 그냥 그거 하면서 놀았던 때가 엊그제가 스쿨오브락 한 거야? 네, 스쿨오브락 했었지. 맨 처음 딱 야, 와가지고 별거 다 했네. 얘들아!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도대체 이놈의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짠하네요. 갑자기. 오늘은 왠지 나이를 먹어가는 그러니까.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네. 그러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최대한 신나는 노래, 또 노래 제목이 또 팝송 같네. 하이웨이 스타라는 노래랑 에브리바디 원츄라는 두 곡은 좀 신나고, 이분들도 만화 애니에서 뭘 되게 많이 영향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좀 말랑말랑한 노래 중에는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약간 그 싸이월드 감성이긴 한데 요 세 곡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좋은 음악이니까 혹시 이 C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다 팔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화, 에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극장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곡의 팝송, 그리고 W라는 밴드의 앨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But I've been out here waiting for someone else to fill the void in me. A harsh reality. And I've heard you're with someone else. Well, I'm here by myself, holding on to what you left. Was it all in my head when you said you loved me? 'Cause no one can love me better than you did. And I'm still not over it. Did you forget? I put you before me. Memories haunting me knowing you gave it up instead. You did. Was it all just in my head? I'm worried that it all meant nothing. I'm worried that you don't miss me too. I'm worried that I'll never find someone to replace you. And I've heard you're with someone else. Well, I'm here by myself, holding on to what you left. Was it all in my head when you said you love me? 'Cause no one can love me better than you did. And I'm still not over it. Did you forget? I put you before me. Memories haunting me knowing you gave it up instead. You did. Was it all just in my head? Was it all in? Was it all in my head? Was it all in? Was it all just in my head? Now my life feels so vacant. Without you I'm just moving in between the sad reality. No, I'm patient, but I've been out here waiting for someone else to fill the void in me. Oh no, no. Was it all in my head when you said you love me? 'Cause no one can love me better